KTX 남부 역사 추진 화이팅! 화이팅! 3, 2, 1. 작년 10월달에 간담회 이후에 각 기관에서 어떤 진행 상황이 있었는지 공유하면서 앞으로의 해법을 함께 논의하기 위해 이 자리를 함께 했고요. 먼저 오늘 함께 해주신 참석자를 먼저 간단하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평택시의회 이기영 시의원님 함께 해주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그리고 경기도 철도 운영과의 한태우 우리 과장님 함께 해주셨습니다. 박수 치면 건강에 좋다고 하니까 박수 크게 치시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택지개발과의 이재정 팀장님도 자리해 주셨습니다. 다음에 평택시 도시개발과의 우리 강서군 과장님 함께 해주셨네요. 안녕하세요. 그리고 철도과의 장근혁 팀장님도 함께 해주셨습니다. 네.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이동천 팀장님도 함께 해주셨습니다. 우리 고덕에서 KTX 남부 역사 추진위원회 신상용 단장님 함께 해주셨습니다. 평택고덕발전협의회 송윤숙 회장님도 함께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고덕 상가번영의 여전희 회장님도 함께 해주셨습니다. 중앙상인의 임태훈 회장님, 부회장님도 함께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한번 최승자 우리 지부장님 오시면은 소개하는 걸 하고요. 작년 10월달에 있었던 우리 또 KTX 남부역사 추진 간담회에서 나온 이런 내용들을 다 알고 계시는 거잖아요. 네, 알고 계시니까 따로 제가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정담회에서 각 기관의 후속 검토 결과에 대한 현재 입장이라든가 간단하게 보고하는 시간을 갖기 전에 우리 신상용 KTX 남부 역사 추진 단장님께서 먼저 지난번에도 발표해 주신 자료 같기는 해요. 그죠? 네. 그 부분에 대해서 그때 업데이트 되셨고요. 그러면 그 자료를 먼저 말씀을 좀 듣고 우리 각 기관의 입장을 좀 답변하는 방법으로 추진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앉은 자리에서 바로 발표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사전에 의원님께 보내드렸던 이 공문을 한번 다 받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공문 안에 저희가 하고 싶은 말들이 어느 정도 다 정리가 되어 있거든요. 이거랑 같이 함께 과장님 잠깐만. 우리 평택시의 지역구의 이 시연님이시 이경희 시연 오셨으니까 인사만 한번 먼저 말씀드리고 그러면서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평택시의 이기영 의원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고덕동의 지역구 의원이기도 합니다. 제가 이제 1차 때 아까 우리 서현옥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1차 때 저희가 또 시의회에서 관련 기관하고 1차 간담회를 진행을 제가 좀 했었는데 또 오늘 이렇게 이제 도의회에서 2차 간담회를 진행을 해주신 서현옥 의원님을 비롯해서 관련 경기도청이든 그런데 관계자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저도 저 지역구 의원님도 하지만 평택시의 또 현안 문제이기도 하고 주민들이 또 바라는 여러 가지 관련 노무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다 청취하고 현재 진행된 사항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그거를 다 서로 공유하고 커뮤니케이션을 갖고 해야지만 오해 소지가 없고 갈등이 좀 해소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갖고 참여하게 됐고요. 막중한 책임감을 또 저도 갖고 같이 활동을 하면서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시 한번 감사드리겠습니다. 이제 이런 간담회 자리는 어떤 결과물이 사실은 나오기가 쉽지 않은 것도 맞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이 자리는 우리 주민의 입장과 집행부의 입장이 다를 수 있어야 하지만 좋은 기회를 만들기 위해서 이런 자리를 마련했으니까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우리 함께 노력하는 자리가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 일단은 신상용 단장님 기왕 이렇게 소개해 주셨는데 기관들도 다 소개해 주시면 네, 그래요? 저거는 다 인사드리는 게 그럴까요? 새로 오신 분도 계시고 그래요? 그러면 각자 그러면은 우리 한태호 과장님 간단하게
인사 네. 말씀하시는 거. 네, 철도 운영과장 한태호입니다. 지난번에 여기서 또 뵀는데요. 네. 그때도 말씀드렸다시피 지역 주민들의 요구와 마음 저희도 충분히 이해하고 경기 남부 역사가 잘 추진되었으면 하는 것도 저희도 마찬가지 생각입니다. 다만 이제 요구하시고 질문하시는 사항에 대해서 오해가 되는 부분도 있고 또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성실히 답변을 드릴 거고요. 좋은 방안을 한번 같이 찾아보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돌아가시면서 이제 본인 소개하시고 인사하시면 네, 특수개발과 복합개발 팀장 이재정입니다. 고맙습니다. 좋은 결과가 되기를 바랍니다. 평택시 도시개발과장 우리 앞에 계신 hin상님이나 우리 주민들이 굉장히 많은 사항이 오래된 사건이기도 하고 우리 지역 구원님들이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저희 시 또한 관심 많이 갖고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모여가지고 좋은 결과를 냈으면 좋겠습니다. 예, 저는 평택시 소상공인연합회 부회장인데요. 이제 앞으로 평택시가 이제 100만 인구가 된다면 균형 개발 차원에서도 어떤 그런 물론 이제 시청에 옮겨가는 것도 좋지만 지금 지지역하고 그 고동 남부의 KT 역사가 있다면 특히 반도체 그 클러스터라고 할 수 있는 평택에 삼성 직원들이 출퇴근할 때 얼마만큼 유리하겠는지 그것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이게 단순하게 그 역사 하나만의 문제가 아니고 100만으로 가고자 하는 그 평택시 미래에 대한 그런 의미하고 또 반도체 단지를 완공시키려고 하는 그 정부의 어떤 의지도 결과적으로는 삼성이 잘 돼야 뭐 경기도 잘 되고 국가도 잘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한번 그 평가라든지 생각을 해주십사 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고덕 상가 번외 여정 회사입니다. 다름이 아니고 저는 여기 모든 분들 계시지만 좋은 결과가 있었으면 좋겠고요. 저희가 또 바라는 거나 뜻하는 거나 다 협의해서 좋은 결과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고덕발전연구회 회장 송연숙이고요. 오늘 이 자리를 마련해 주신 서현우 의원님, 노 의원님, 이기영 의원님, 또 LH나 경기도나 평택시 참석해 주신 과장님, 팀장님 감사드립니다. 네, KTX 경기남부 역사 추진위원 단장입니다. 네, 저는 어차피 또 이후에 발언했으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도시철도과의 철도계획팀장 황순아입니다. 건의하신 내용들 잘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LH 평택사업본부 이동현 팀장입니다. 이제 여러 차례 이 관련해서 이렇게 만나 뵈었는데요. 앞으로 계속 이렇게 서로 의견은 다르지만은 계속 만남으로써 어떠한 협의점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성실히 회의에 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네. 그러면은 한 말씀씩 다 하셨는데 먼저 아까 우리 신상정 단장님께서 좀 설명을 하시고 나머지 우리 지정부에서 답변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난번에 1차 간담회 이후에 다시 만나는 게 좀 많이 늦어진 것 같습니다. 사이에 또 이렇게 시의회에서 도의회로 또 격상되어서 이런 자리가 열렸다는 것에 대해서 너무 감사한 말씀드리고요. 저희가 지금 발표를 하기 전에 나눠드렸던 이 공문을 저희가 도의회 의원님 통해가지고 각 기관별로 보낼 수 있도록 저희가 협조를 요청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도 이걸 한번 읽어주시고 이 내용이 어떻게 보면 그 핵심이 저희는 다 담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에 대한 답변을 우리가 찾다 보면은 우리가 해결책을 찾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난번에 간담회 자료 이후에 제가 조금 업데이트를 했는데요. 오늘 저희가 빠르게 한 10분 내외로 끝낼 수 있도록 저희가 한번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간담회 결과는 지금 또 여기 그 자료를 주셔가지고 이 페이퍼로 또 이제 보면 될 것 같은데요. 지난번에 저희가 이렇게 만남이 있었고 의미 있는 자리였다고 생각합니다. 아쉬운 거는 국토부가 여기 이 자리에 또 왔었으면 좋았을 텐데
이 자리에 국토부가 아직 오지는 못했어요. 철도국에서는 오늘 뭐 새롭게 이제 바뀌신 부서장님들이 연단이 있다고 하셔가지고 실제로는 대강에 관련된 부서가 와야 되는데 대강에 관련된 부서는 제가 일주일 동안 담당자와 하루에 1시간씩 통화했던 걸로 아마 들으셨을 거예요. 뭐 경기도나 다 통화하셨다고 그러는데 그분들의 내용 주장을 다 듣고 왔고요. 이제 뭐 간담회 결과의 핵심 논점이 이제 기존 계획이 확정이냐 아니면 구상이었을 뿐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는 확실하게 과거에 지금 한 18년 정도 지났습니다. 18년도가 지난 그 내용들을 가지고 저희가 한번 찾아봐야 될 것 같고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아무도 그 자리에 그 현재 시점에서 그때는 아무도 안 계셨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혼선이 있을 수 있으나 일반 입주민도 이 정도까지 찾아냈는데 관련된 기관분들은 더 많은 자료와 더 많은 내용들을 확인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하고 이 부분에 있어서 좀 지금 빨리 그 내용들을 좁혀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간담회를 통해서 뭐 확인된 사실은 이와 같고요. 저희가 이제 그 타당성 용역 결과에 따라서 사업 추진 가능성이 열린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나누었었고 이거를 그 가능성에 따라서 장기적으로 유보를 계속 할 것이냐 미추진할 것이냐가 판단이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하셨었습니다. 저희가 이거에 동의를 하지는 않지만 이런 게 핵심 논점이었고 그러면 이 용역이 지금 현재 진행하고 계신 용역이 역사 설치의 타당성 검토인지 아니면 이거를 삭제를 하고 유보지 개발 방향을 설정을 하기 위한 사전 절차인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만약에 부정적으로 나왔을 때는 대체 신호리가 존재하는지 이런 부분들도 한번 같이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 부분에 전혀 동의하고 있지는 않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요. 네, 아무튼 저희가 주민들은 기존 약속을 이제 무효하는 절차로 이게 활용될 가능성에 대해서 가장 크게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간담회 때도 밝혀졌던 것처럼 경기도에서는 이 용역을 하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사전에 서로가 합의가 된 상태에서 진행한 건 아니라는 말씀을 하셨고 인지는 하고 있었지만 합의된 건 아니다라는 식의 말씀을 하셔가지고 뭐가 뭔지는 잘 모르겠어요. 저희는 아무튼 이 세 기관들이 그리고 가장 핵심이 사업 주체이자 시행 기관인 경기도가 이거에 대해서 모른다는 거에 대해서는 이게 정말 올바른 행정인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번 짚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단순히 비식값을 판단하는 것이 맞느냐라고 저희는 이제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 용역 결과를 하기 전에 정말 이 경기남부역사를 최초에 대강의를 통해서 이게 확정 가결이 났으면 그거에 대한 책임 문제, 주체가 어딘지, 재형 구조는 이제 어디서 해야 되는 건지 이거에 대한 정말 안 된다고 했을 때 대한 시나리오를 어떻게 구상하고 계신지에 대한 부분들이 빨리 필수적으로 논의가 되어야지만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국토부가 오셨으면 저희가 이 자리를 빌어서 공식 질의를 하려고 했는데요. 제가 국토부의 답변은 제가 개인적으로 들었으나 이 부분에 대해서 틀릴 수도 있지만 각 기관에서 판단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국토부의 입장은 대강의에서 확정난 사안은 이제 자기들은 경기도가 한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은 그 허가해 준 것이고 그 가이드를 열어준 것이지 이것을 설치하고 말고는 경기도의 사업 주체 의지에 달려 있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대강에 관련된 법안을 찾아봐도 이 사고관리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변경하거나 삭제할 경우에는 국토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럼 이 부분에 있어서 경기도나 LH 사업 시행자들은 지금 18년 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는 상태로 방치되어 있다라고 저희는 판단을 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분명하게 얘기를 해야 되고 지난번에 어느 자리인지는 모르겠지만 철도 기본 계획 그리고 5개년 계획을 말씀을 하셨었습니다. 5개년 계획은 망이 아니고 그 5개년 계획이라는 자체가 선을 말하는 거기 때문에 이 지금 사안에 대해서는 선이 설치되는 것이 아니니 5개년 계획이 들어갈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기본 계획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그 철도 기본 계획이라는 거는 그냥 경기도 차원에서 이 과정들을 다 준비를 해서 하겠다라고 그거 계획을 내시면 되는 거지 국토부에서 하라 말아라 하는 주체는 아니라는 답변을 들었어요.
제가 들은 바이기 때문에 틀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주민들은 이렇게 인식을 하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경기도는 어떻게 답변을 해주실 건지 분명하게 좀 밝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 보도자료에 나온 것이 지구지정이 됐고 지구지정이 될 당시에 광역교통개선대책을 수립을 했고 광역교통개선대책이 수립되지 않으면 이 그 지구지정이 안 되는 것이고 지금은 토지가 수용이 되고 보상까지 끝난 상황이기 때문에 원래 하려고 했던 원안들이 이행되지 않으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다. 주민들은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토지를 수용당했던 사람들이 소송까지 지금 불사할 의지를 이제 불태우고 있다. 이 정도까지 상황 인식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국토부에는 그렇게 답변을 받았었던 내용이고요. 경기도에 저희가 이제 공식적으로 질의를 하려고 했던 부분들은 광역교통개선대책 변경 시에 경기도의 승인 그리고 개입 범위가 어디까지냐라고 했는데 저희가 인식하고 있는 바로는 지금 경기남부 역사 특히 저 광역교통개선대책에 관련된 모든 이제 시작과 끝 지점은 경기도가 이제 맺어야 된다라고 저희는 판단을 했습니다. 이게 만약에 틀리다면은 이 부분에 대한 답변을 좀 해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LH에서 이제 이 타당성 용역을 이제 발주를 넣었는데 이 부분이 왜 도 차원에서 관리나 조정이 안 되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은 분명하게 같이 인벌브가 돼야 되는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좀 직무유기가 아닌지 행정 소홀이 아닌지 좀 공식적으로 여쭤보고 싶고요. 그리고 도 차원에서 만약에 LH가 재정 이제 부담이 돼서 안 된다라고 했을 때 그럼 도 차원에서 재정 부담을 분명히 하셔야 될 것으로 저희는 보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게 단순히 어느 한 부서의 담당자라든지 담당 과장선에서 묵살되는 것이 아니라 그 위에 개발국장님이라든지 아니면 철도항만물류국장님이라든지 더 나아가서 경기도지사님까지 이게 보고가 들어가서 공론화가 돼야 될 것 같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후에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평택시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지금 원인자 부담 구조가 분명하게 명시가 되어 있는데 평택시가 어느 정도 부담이 가능한 선인지는 저희도 좀 알고 싶다. 사람들이 지금 많은 이제 민민 갈등이 일어나는 것 중에 하나가 지제역 하나 설치하기도 바빠 죽겠는데 이 평택 그 고동역까지 하면은 이거 하자는 거냐 말자는 거냐 이런 말들이 나오거든요. 재정 이제 부담 자체가 평택시가 하는 게 아니라고 저희는 보입니다. 과거의 자료를 찾아봐도 역 손실 비용에 대해서는 이제 평택시가 이것조차 시행 주체가 이제 내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었던 걸로 저희는 파악을 하고요. 지금 만약에 다시 이게 재원 조달 방안이 나와서 어느 정도 수립이 된다고 하면 역 손실 비용이라든지 과거 했던 쟁점들이 어느 정도까지 드러날 것인가를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영역 교육 결과가 나오기 이전에 저희가 이제 찾아뵙고 미팅 이제 면담을 하면서 요청드린 게 있는데 이게 단순 BC값뿐만 아니라 이 타당성 용역 그 평가하는 주체에게 우리 공식적으로 주민들과 소통을 하고 주민들의 의견들이 반영이 돼서 이게 BC값이 아닌 설치된 명분, 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특별법으로 보상 차원에서 가는 도시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명분을 넣어서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달라 이런 부분들도 저는 이 자리에서 한 번 더 공식적으로 요청을 드리고 이 부분에 답변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계획 변경이나 삭제를 했을 때 이 주민들이 정말 많은 사람들이 혼선이 일어나고 피해가 입을 텐데 이 부분 평택시가 나서서 좀 가름을 타주셔야 되는 게 아닌가. 과거 2008년에도 아직까지 제가 넣어놨지만은 평택시 지방대중교통계획안에 국제환승센터가 경기 남부 역사와 그리고 평택항이 있습니다. 그리고 국내 환승센터 개념으로 진이, 송탄, 그리고 서정리 이렇게 역사 4군데가 지금 반영이 돼 있어요. 근데 지제역 같은 경우에는 국내 환승센터 개념인데 갑자기 이 국제환승센터를 대체하게 되는 것인지 이런 부분들이 참 안타깝다라는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좀 드리고요. LH 같은 경우에도 과거의 개발보상 운영 안에도 이런 부분들이 분명히 나와 있었고 뭐 많은 부분들이 지금 사업 시행자가 지금 85%가 LH가 지분을 갖고 있기 때문에 LH가 모든 걸 다 떠나서 지금 뭐 욕을 먹고 있다라고 생각하실 수는 있겠으나 가장 돈을 많이 벌어간 주체도 LH인 건 분명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개발 이익 환원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셔야 될지 분명하게 공식장을 밝혀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지금 기관별 공식지를 이렇게 이제 이병진 의원실을 통해서 제가 넣어드렸었는데 이게 제가 알기로는 국토부하고 경기도 측에 이렇게 2군데 보낸 거를 제가 알고 있어요. 근데 이 내용에 대해서 답변이 좀 상당히 이제 안타까웠습니다. 네, 국토부엔 답변도 없었고요. 네, 그리고 현재 여기 택지 개발과 여기 앞에 이재현 팀장 나와 계시네요. 이 내용들에 대해서 혹시 GH는 오늘 안 오셨습니까?
네, 경기도시공사가 공사 소관 사항이 아니라고 하는 부분들도 있어도 저희는 이견이 있습니다. 분명하게 거기에 명시가 되어 있는데 왜 이 공사 소관이 아닌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경기도에서 한 번 더 체크해 주셨으면 좋겠고, 택지개발과에서 이게 이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별점과 같습니다라고 주셨는데, 네, 여기에 보시면은 전부 다 LH의 조성 3팀에 지금 답변을 받아서 저희한테 답변을 해주단 말이에요. 이런 건 원치 않습니다. 경기도의 입장이 좀 궁금합니다. 경기도에서 분명하게 본인들의 사업 시행 의지가 나와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 LH 답변상을 저게 주신다는 거가 좀 말이 안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제일 저희가 분노했던 지점은 4번입니다. 4번에 보시면은 2009년도에 준공원 용역으로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보존 연한 결과로 부존재하다. 부존재하다는 말이 없다는 말인지 못 준다는 말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부존재하다는 거에 대한 답변도 이 자리에 다시 주셨으면 좋겠는데, LH에서 용역을 했다고 한다고 치더라도 이 자료는 분명히 평택시와 경기도에 분명히 이게 배부선이 이제 나갔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게 지금 신도시가 계획이 끝나지가 않은, 개발이 끝나지가 않은 상태에서 저거 폐기한다? 철도에 관련된 용역 결과를 폐기한다는 게 상식선은 저희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끝나지 않은 사업에 대해서 부존재하다는 말을 경기도도 똑같이 하고 있다. 이 부분 제가 이재정 팀장님하고 통화를 했던 것 같은데 분명히 피드백을 달라고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 복합개발팀장이었나? 네, 아무튼 경기도에 관련된 분하고 제가 통화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어딘가 있을 것이다. 그러면 그걸 찾아서 공개해 주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라는 답변을 드렸고, 피드백은 오지 않았습니다. 저희가 LH에서 타당성 용역을 했던 시스타라 사에다 저희가 확인을 했어요. 프랑스 시스타라 사에는 이 자료가 존재하다고 합니다. 다만 LH에서 동의한다고 하면 보여줄 수 있다라고 말을 하니 이 부분에 대해서도 공개를 해주셔야 되는 게 아닌가.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느냐, 평택시장조차도 기술적으로 불가하다는 판단 때문에 우리가 경기남부역사에서 지제로 선회했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이게 굉장한 이제 행정착오가 우리 혼선이 오는 말들이거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명확하게 기술적으로 문제가 없었다라는 것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인데 불구하고 부존재하다라는 말로 이렇게 어설프게 나간다고 하면 이거는 정말 주민들을 향한 기만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답변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철도 운영과 앞에 계시지만 해당 없음, 부침창고, 부존재 해당 없음, 이게 과연 경기도에서 나와야 될 답변인지 솔직히 저는 아직도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이 자리에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요, 저희 여기 목숨동 나왔습니다. 저희가 거기 살고 있는 사람들이고요, 원주민들이고 실제 거주민들입니다. 그 거주민들이 지금 얼마나 힘들게 살아가는지, 옆에 계신 분 지금 우리 회장님 같은 경우 오른쪽 보시면은 기부순하고 계시고요, 저기 상가번영 같은 경우 복대를 차고 있어요. 삶이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비싸게 팔았거든요. 분양이 너무 비싸서 월세가 강남하고 비슷합니다. 사람들은 없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저런 이제 답변의 태도는 정말 불성실하다, 잘못됐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 자료는 저희도 가지고 있는 자료예요. 이런 자료들은 부침판에 안 주셔도 됩니다. 네, 저희 요구사항은 저희 지금 말씀하시는 내용들이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어찌됐건 지금 타당성 용역이 들어갔으면 이 들어간 것들을 활용해서 우리가 어떻게 설치를 할 수 있을까, 어떻게 잘 설치를 할 수 있을까로 저희가 방향이 분명하게 한쪽 방향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재정분담 구조도 분명히 사전에 정리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계획 변경이나 삭제를 했을 때 과연 어떤 기관을 통해서 이 책임 주체가 어디인지 분명하게 명시를 해서 이거에 대한 책임을 분명하게 지셨으면 좋겠습니다. 말도 안 되는 이제 계획 가지고 그 토지를 수용할 수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토지를 수용하고 보상까지 끝냈는데 지금 와서 어물쩍 넘어간다. 이건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됩니다. 책임을 지지 않으면 다른 신도시에서 똑같은 일이 벌어질 것이고 똑같은 피해자들이 나올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경기도는 좀 각성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 과정들을 다 투명하게 공개를 해주시고요. 네, 저희가 드렸던 자료들에 기반해서 서면 답변을 꼭 2주 이내로 답변을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3차 정책 간담회를 저희는 길게 잡아서 2달을 드렸는데 저희가 원하는 거는 그 타당성 용역에 관련된 중간 보고를 분명히 한번 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고, 할 수 있다면 국토부에 가서까지라도 저희가 이 내용 가지고 끝까지 한번 누가 어떤 기관들이 책임을 져야 되는지 이 정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 발표는 이상입니다. 네, 고생하셨고요. 지금 우리 신상용 우리 의측의 단장님께서 굉장히 열변을 토하듯이
굉장히 절박한 심정으로 사실은 말씀을 해주신 걸 느낄 수 있었고요. 여기에 보면 PPT 자료에서도 보셨듯이 우리 주민 요구 사항이 5가지로 이렇게 정리해서 주셨어요. 이 부분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서면으로 다 답변을 해달라고 하신 거죠. 네네. 팀장님. 여기서 말씀해 주셔도 돼요. 여기서 오늘 이제 대안이 될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지만 나름 서면 요구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여기서 답변이 가능하면 네. 여기서 의견을 나누고 답변을 드리는 방향으로 하고, 첫 번째는 보면은 정책적 대안에 대한 이런 시나리오 병행 검토에 대한 이런 부분을 말씀해 주셨고, 지금 LH에서 타당성 용역을 진행 중에 있잖아요. 그죠? 네.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답변을 1번에 대한 답변은 어느 분이 하셔야 될지 LH에서 하시면 되는 건가요? 1번, 2번은 LH에서 사실 뭐 LH냐 어디냐를 떠나서 각 기관의 입장을 한 번씩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들 이제 직간접적으로 연관이 있어서. 그러면 우리 경기도의 입장이 어떤지를 조금 여기 지금 PPT 자료로다가 5번까지 질문을 주신 부분에 대해서 우리 경기도에서는 어떤 대책이 있는지, 아니면 주실 말씀이 있으면 말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타당성 용역 결과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는 저는 뭐 택지 쪽에서는 답변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철도 운영과에서 답변 사항은 네. 그러면 이 부분에 답변을 주실 우리 부서가 있으면 답변을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솔직히 네. 지금 현 상태에서 강의를 어떻게 하지만 지금 LH에서 이제 그 구역은 LH 담당으로 저희 협약상인데 저희가 2% 참여해서 구역이 나눠져 있거든요. 책임 크기로. 그래서 LH에서도 저희가 이제 LH에다가 어떻게 할 건지 물어는 봤어야 돼서. 근데 LH에서도 좀 아직. 그러게, 저도 지금 이게 지금 단장님 결과가 지금 LH에서 지금 타당성 용역이 어느 정도까지 진행이 되고 있는지 우리 이동천 팀장님께서 조금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잠시만요. 제가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 저 구역은 LH 구역이라는 말씀이신가요? 예. 유보지 경기남부역사 관련돼서는 LH 사기 협약이 되어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예, 저희랑 협약이 돼 있어가지고 저희는 서정리역 구간이 저희. 아니 그러니까 사업 시행을 도시개발을 할 때 건설하는 부분에 있어서 뭐 서정리역 구역은 네. GH고 유보지는 3단계, 2단계 이 부분은 LH다 네. 라고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지금은 그렇게 건설하는 시행하는 부분을 말하는 게 아니고 저게 어떻게 보면 기획이고 계획이잖아요. 건설도 계획도 LH에서 수립하게. 계획도 수립이에요. 예,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저희가 그래서 저희가 답변을 못 드리는 게 계속 그러면 지금 그때 협약을 한 게 하기로 하고 그거에 대해서는 그러면 LH가 한다라는 그런 협약인가요? 뭔가요? LH에서 계획을 수립하고 저희가 이제 향후에 그러니까 계획을 수립을 하기로 했었나요? 예? 계획 수립을 LH가 하기로 했었나요? 거기 근데 구역 안에서는 계획 수립 이런 거를 이제 LH에서 그거는 굉장히 좀 저는 잘못된 말씀이셔서 그게 지금 계획을 지금 확정이 안 됐지 않습니까? 어떤 게? 그 계획 경기남부 역사에 대해서 아니, 재원 조달을 어떻게 얼마나 그런 계획이 아니라 전체적인 택지 개발을 할 때 지구 단위 계획 변경하고 이런 구역에 대한 발생되는 부분을 LH에서 이제 계획을 하고 책임적으로 하게 됐다고 그랬어요. 제가 LH 답변 좀 잠시만 제가 하기 전에 말씀드리면은 저는 이 질문이 이 답변이 좀 잘못됐다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광역교통 개선 대책이라는 걸 수립을 누가 합니까? 경기도가 하지 않습니까? 광역교통 개선 네. 대책은 경기도가 수립을 해서 국토부에 제출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그거에 대한 어떤 책임 있는 기관은 경기도 아니겠습니까? 그거는 또 그 부분은 또 다르게 봐요. 그 부분은 이제 또 죄송하지만 교통정책과에서 택지하고는 좀 다른 거예요. 이거 광역교통은 또 이제 전체적으로 수립하는 거니까 경기도를 사람으로 따지면 택지개발과는 왼손이고 철도운영과는 오른손이고 거기는 뭐 머리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저희는 뭐 답을 저희가 이 자리에서 결론적으로는 경기도가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제 단장님 이제 예를 들면 모든 부서가 이제 담당하는 부서가 다 이제 우리 시민들 입장에서는 경기도를 하나로 보고 있는데 이제 그 택지 개발은 뭐 우리 팀장님이고 아니면 철도 같은 경우는 도시철도과고 그러니까 과가 다르다 보니까 그렇게 답변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제가 거기 네, 뭐 LH 답변을 네.
예, 지금 LH 시행하고 있는 그 용역은요, 작년 이제 9월달 때 시작했는데, 최근에 이제 국가 데이터, 무슨 교통 데이터가 최신판이 업데이트 돼가지고, 12월에 발표가 됐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 데이터를 적용해야지만이 뭐 수요 분석이라든지 이런 게 지금 진행되기 때문에, 자료 수집 단계에 있고요. 학술적인 부분은 좀 그렇게 진행되고 있고, 기술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그 역사 그 설치에 대한 그 배치, 그 다음에 비용 분담, 비용 검토, 요 정도 좀 진행되고 있습니다. 진행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뭐 기술적으로 이게 이제 설치가 가능한지 안 가능한지도 같이 병행해서 검토하고 있는 중이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진행 상황은 그렇게 진행되고 있고, 여기 정책적 대안 시안하려 병행 검토 저 부분에 대해서는 LH에 대해서는 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남부 역세에 대한 그 설치의 주체가 저 LH는 아니라고 지금 생각하고 있고요. 우리가 용역을 시행한 그 취지 자체가 3단계 유보지에 개발 방향을 수립하기 위해서 거기에 인접한 남부 역사가 과연 타당성이 있는지 없는지 이 부분이 먼저 선행돼야 하기 때문에 평택시와 협의를 해가지고 그 부분의 용역을 추진한 거고요. 저희가 용역을 추진한 게 남부 역사를 설치하고자 하는 거냐 아니냐, 그거는 좀 무관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이게 뭔가 핵심 줄기를 빠지는 답변을 계속 주시는데, 아까도 제가 발표할 때 말씀드렸지만은 대중교통 방역 개선 대책이 수립되지 않으면 신도시 지구 지정이 안 되는 걸로 저도 확인을 했습니다. 신도시 지구 지정을 할 때 분명히 철도 시설 하겠다라고 했고, 교통 분담금을 이렇게 뭐 몇 프로를 얼마나 쓸 것이냐, 도로에다 얼마 쓸 것이고 철도 시설에 얼마 쓸 것이고, 이 부분도 어떤 가이드가 당시에 있었어가지고 2008년도 9월달에 제출한 자료에는 그 부분이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왜 당시에 얼마나 뭐 3천억이냐 6천억이냐 그 돈이 왜 재원조달 방안이 명시가 되지 않았냐, 지구 지정을 할 때 그 자료 심의 자료를 확인을 해보니 그 내용들에 이제 지금 타당성 용역이 들어가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끝나고 난 다음에 얼마가 설치가 될 건지를 분명하게 하고 그거에 대해서 기관 간에 협의를 하겠습니다라고 했던 답변의 내용들이 다 있고요. 그리고 이것이 그 승인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다시 말씀드리면은 철도 시설을 하겠다라고 해서 토지까지 보상을 했어요. 토지까지 수용을 했어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너무 좀 유체이탈의 합법이 아닌가라는 답변을 드립니다. 분명하게 경기도하고 LH는 빠져나갈래 빠져나갔을 것 같고, 경기도는 더더욱 특히나 사업 시행자이면서도 수립권자, 승인권자이기 때문에 제가 경기도에서 이런 답변이 지속되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도의원님께도 제가 강력하게 제가 좀 건의를 드리는데, 이런 답변은 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바로 말했던 소극 행정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요. 이런 답변은 다시는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잘 모르시겠으면 차라리 모르겠다 말씀하시고 그 부서하고 합의를 한 다음에 다시 답변을 2주 내로 이런 답변이 맞는 것 같지. 지금 보시면은 LH도 경기남부 역사에 대해서 저는 모르세요. 경기도도 이건 LH가 하는 거니까 우리는 모르세요. 우리는 어디다가 욕설을 해야 됩니까? 2008년도에 그쪽에 이제 이거 발표 나고 나서 저희 원주민이거든요. 근데 해장리 주변에 그때 뭐 KTX 역사가 들어온다고 주민들은 알고 있었어요. 그렇지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근처에 땅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쪽에 갖고 있는 저희 뭐 선배나 후배들이 이제 그 부분에서 그러면 평택에 또 이제 지제역 쪽도 있었지만 이쪽에 있으면 안중 부분까지 해서 행성이나 이쪽에 좀 전환점이 되지 않을까 해서 이제 농사 짓는 분들은 그쪽에는 목축업이랑 밭 논이 많았어요. 근데 그분들은 이제 이게 어떻게 보면 공익개발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싫은 사람들은 너무 싫었단 말이에요. 보상받는 것보다는. 그렇지만 이제 그 땅만 있는 것들이 아니고 또 주변에 또 있기 때문에 공익사업이니까 내가 이만큼 보상받아도 갖고 있으면 더 많이 땅값이 오르지만 그걸 동의를 하고 어떻게 보면 기부하는 마음도 있으면서 또 평택시를 위해서 원주민이기 때문에 이제 많이 동조를 했던 거예요. 근데 원론적으로 지금 보니까 우리가 이제 뭐 나는 BC값을 저거를 한다고 하는 거 자체 얘기를 듣고 저는 사실은 그때부터 사실은 화가 났어요. 우리는 당연시를 했거든. 그리고 그쪽 국리나 해창리나 방충리 사람들 지금 방충리까지 또 들어갔잖아요.
발표되기 전까지 남부역사 들어오면 좋겠다. 그러면서 이제 그쪽에 코롱하는 제 아파트 주민들도 다 그 입주할 때 지역 조합할 때도 이제 그걸 다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 PC값 자체가 딱 그걸 검토한다, 용역을 넣는다 그 자체에서 제가 좀 사실은 많이 흥분을 했고 저희 이제 지역 분들도 흥분을 많이 한 상태고 저도 참 이해가 안 되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의견 잘 들었고요. 그 우리 집행부에서는 사실은 이제 뭐 담당 부서가 달라서 지금 뭐 파악이 안 되는 부분들도 사실은 있을 거예요. 이제 우리 단장님 말씀하시는 것도 충분히 이해하고 왜 화가 났는지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러면 지금 아까 단장님께서 이 서면 질의를 통해서 어쨌든 서면으로 답변을 좀 요구하셨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질문한 거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답변 주실 수 있는 걸 부서 간 소통을 하셔서 그게 가능하신지. 아까 그 부서가 무슨 부서라고 하셨습니까? 교통정책과. 광역교통정책과. 교통정책과요? 네. 뭐 근데 제가 아까 말씀하신 그 유보지 부분은 유보지 부분은 LH에서 하는 거예요. 아니 그 교통정책과도 들으면 되게 억울할 것 같긴 한데요. 저희가 이렇게 민원을 넣으면은 이건 택지개발과 소관입니다 하다가 또 철도운영과 소관입니다 이렇게 저희 왔다 갔다 많이 하거든요. 그 지금 교통정책과에서 이제 저 그 대강에 관련된 자료를 다 이제 종합을 해서 이렇게 관리를 놨고 그 다음에 택지개발과 같은 경우는 제가 혹시나 잘 모르겠지만 업무의 그 분자 범위를 모르겠지만 그 택지개발에 관련된 부분을 토지가 수용이 됐고 그 부분이 어떻게 경기남부역사 하기로 이렇게 계획이 수립이 됐지 않습니까? 그럼 그게 택지개발과의 업무이기도 할 것 같고요. 철도운영과 같은 경우에도 여기에 분명히 그 경기남부역사가 설치될 거라고 이미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철도운영과도 계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하고 이 업무를 찾아서 계속적으로 이렇게 체크를 해야 되는 부분인 것 같은데 100% 다 그쪽이 다 그쪽 부서의 일은 아닌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제 과장님이나 뭐 팀장님 같은 경우에서 좀 억울하실 수는 있겠지만 이제는 묻어놓으실 때가 아닌 것 같다. 그거에 대해서 분명하게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좀 말씀드릴게요. 광역교통정책과가 안 왔지만 행정 프로세스 좀 말씀드리면 거기가 그 광역교통 그 개선대책을 수립해가지고 국토부에 올려서 승인받는 거 맞습니다. 그러니까 광역교통정책과가 수립 권한을 갖고 있다고 볼 수 있죠. 근데 거기다가 불러서 하면 억울하다고 할 겁니다. 왜냐하면 광역교통정책과가 그러면은 이 고덕지구가 개발되면 거기에 버스가 어떻게 들어가고 도로가 어떻게 들어가고 거기서 계획하는 거 아니잖아요. 당연히 LH하고 이 사업 시행자가 계획을 가져와서 제출을 하는 겁니다. 그럼 그걸 받아다가 국토부에 승인을 보내는 거예요. 물론 그 과정에서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하지만 그 법적인 수립 권한을 갖고 있다고 해서 이거는 광역교통정책과에서 경기남부역사가 결정했다. 행정적으로 그렇게 돼 있으니까 거기가 권한을 갖고 행사한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면 당연히 억울하다고 하겠죠. 제가 몇 번을 말씀을 드렸는데 신도시에 지구 지정을 하려면 광역교통 개선 대책이 사업 시행자에 한해서 가지고 와야 되고 그럼 사업 시행자는 본인들이 그 예상되는 교통 수요를 예측을 해서 그거를 권위 있는 학술 기관이나 연구 기관을 통해 가지고 구체적으로 명시를 해야 되고 그거에 대한 수요에 대한 결과를 우리가 어떻게 대책을 세우겠습니다라는 것들을 사업 시행자가 수립을 해와야 되고 그것에 대해서 경기도가 1차적으로 스크린을 하고 마지막 최종적으로 국토부에서 판단을 하고 승인을 허가를 내주는 걸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 저도 모르는 거 아니고요. 그러면 이게 좀 이렇게 제가 계속 소극행정, 적극행정 말씀을 드리는데 적극적으로 행정을 임한다 그러면 이거는 네 일이야, 이건 네 일이야 이게 아니라 어쨌든 하나의 이 명제를 가지고 이걸 하기 위해서 다 같이 달라붙는 모습이 돼야 될 것 같은데 지금 말씀하신 부분들은 정반대입니다. 그리고 사업 시행자가 잘 안 하면 경기도가 먼저 나서서 사업 수립권자가 그 승인권자가 이런 부분들 보완해 오세요라고 하는 부분들은 전 잘 모릅니다. 상식선에서는 공무원들이 하셔야 될 것 같거든요. 근데 경기도가 지금 2% 지분이 있어요. 경기도시공사도 있고 경기도시공사도 역시 경기도의 저는 전신이라고 보거든요. 그러면은 경기도가 사업 시행자이면서도 이 결정권자면 이거 지금 마음대로 하시는 거 아니에요? 무소불위 아니에요? 제가 저번에 2차 간담회 때 말씀드렸을 때 2%의 시행 지분이 있는 것은 LH가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원하는 것들을 제대로 요구를 받아들여주지 않으니까 감사원의 제도가 들어가니까 그래서 경기도 입장에서는 더
더 적극적으로 이 도시를 잘 만들어내기 위해서 그렇게 멋진 적극 행정을 펼쳤다고 보여집니다. 그거 말고 답이 없어요. 경기도 돈 벌려고 한 거 아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이 저희가 기대하는 거는 경기도 입장에서 이 부분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네요. 그러면은 LH하고 경기도가 면밀하게 검토하고 면밀하게 협의해서 분명한 답을 드리겠습니다라고 해야 되는 건데 왜 제 앞에서 이건 쟤네들이 이래요, 이건 이 사람들이 이래요 이러고 있냐고요. 이거는 지금 시간이 이렇게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똑같은 답변을 하신다는 거는 저는 이거는 책임지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오늘 이 말씀 드리려고 왔어요. 저희 가만 안 있을 거예요. 정말이에요. 그 말씀하시는 거 워딩 하나하나 저희 법적으로 검토해서 소송까지 불사할 겁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말씀해 주세요. 그 LH 입장에서도 뭐 사업에 대한 어떤 돈의 어떤 그 흐름이라든지 뭐 이렇게 했을 때 돈이 남지 않아서 아니 그런 거 있는 그대로 말씀을 하셔가지고 이게 LH의 사업성에서 안 맞으면 그런 정부 차원에서 이걸 갖다가 요구를 할 수 있도록 그거에 대한 어필을 하시면 될 일입니다. 왜 우리가 피해봐야 됩니까? 왜 살고 있는 저희가 피해봐야 돼요?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아니 의원님께서 자리를 만들어 주셔서 지난번에도 정담을 했지만 답답한 마음도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만 저희가 협조하기에 나와서 서로 방안을 찾아보자고 얘기하는 자리에서 정확히 답변하시라 법적으로 이거는 뭐 소송까지 불사하겠다 이런 식으로 대화를 하시면 공무원으로서 어떻게 답변을 드리겠습니까? 저 ESC 한 번만 눌러주시겠어요? 노트북에. 여기 광역교통 개선 대책이에요. 2008년도 9월달에 만드신 겁니다. 경기도에서 만드셨어요. 이 내용에 다른 것도 이거 보고 오셨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이 내용을 보고 되게 놀랐어요. 저기 첨부 파일에 여기 다 읽어봤습니다. 노트북을 첨부 파일에 당시에 대광이 신의했던 내용들이 여기 다 있거든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말씀으로 설명해 주시죠. 아니 이걸 한번 보셔야 돼요. 네, 여기 내용 보시면은 토지 수용에 그냥 된 게 아니고 광역교통 개선 대책 그냥 수립되는 게 아닙니다. 타당성용을 저희는 할 필요가 없다고 보거든요. 여기 내용 보시면은 국토부에서도 당시에 뭐 기본 계획 변경이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여기 내용이 다 똑같아요. 종합 도면 및 종합 개선 대책에 대한 고속철도 남부 역사 관련한 내용은 뭐 저기 지금 기본 계획 변경 등 선행 절차 검토에 따라 반영할 것이고 고속철도 건립 확정 시 사업 시행자가 사업비 전액 부담으로 주석을 표기하겠음. 전액 부담하겠다. 사업 시행자가 부담하겠다. 표기 해놓겠다. 저는 그렇게 받아들여졌고요. 이런 내용도 되게 많아요. 여기 보면 여기 위원장님 제가 그거 설명드릴게요. 그 내용 그대로 지금 2008년도에 광역교통 개선 대책에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그거 아시잖아요. 신설 사업비 부담은 사업 시행자, 경기도 LH, GH 간의 협의를 통하여 해당 지구와 관련된 고속철도 신설 역사 건립 확정 시 사업비를 전액 반영하기로 하였음.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거는 사업비는 당시에 사업 시행자끼리 협의해서 정하기로 했고 광역교통 개선 대책이 확정한 게 아닙니다. 이후에 협의해서 정하라는 거예요. 거기다가 이 계획 자체는 확정한 게 아니라고요? 협의해서 정하기로 했잖아요. 누가 부담하겠다는 걸 정하지 않았잖아요. 이거는 추후에 두 기관에서 하면 될 일이고, 그러니까 국토부는 확정 고시를 했죠. 그러니까 보세요. 그러니까 거기서도 뭐라고 돼 있냐면 똑같이 돼 있어요. 고속철도 신설 역사 건립 확정 시 사업비를 전액 반영하기로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확정 시라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 광역교통 개선 대책에서 이 고속철도 신설 역사 확정됐다는 것이 아니라 이후에 별도의 행정 절차를 거쳐서 국토부의 승인을 받으라는 겁니다.
그럼 거기에 국토부 의견이 뭐라는 거예요? 기본계획 반영이 검토 중이라고 돼 있잖아요. 아, 그것도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기본계획 반영을 말씀하시는 것도 결국은 경기도에서 제출하면 그만입니다. 아닙니다. 거기서는 그거는 제가 말씀드릴게요. 제공했어요. 그건 제가 말씀드릴게요. 네. 여기서 말하는 기본계획, 철도 기본계획이란 뭐냐면 경부 고속철도 아까 말씀 잘하시더라고요. 경기 고속철도 KTX 고속철도 노선이 있잖아요. 그러면 국가망에 그게 반영이 됩니다. 네. 반영이 되면 그 다음에 진행하는 게 기본계획을 실시하게 되어 있어요. 네. 그럼 기본계획이 여기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그 기본계획에 지금 경기 남부 역사가 없이 운행을 하고 있잖아요. 네. 이 당시에. 네. 그러면 그 기본계획을 변경해서 경기 남부 역사를 추가하라는 겁니다. 네. 그럼 그거는 어떻게 하느냐? 네. 경기도가 신청해서 국토부가 결정을 해주는 겁니다. 그 부분도 제가 정확하게 확인을 했는데 이것이 국토부에서 허가를 안 할 사안도 아니다 라고 답변을 합니다. 이 정도까지 정책의 연속성이 있었고 이 정도까지 기관 간의 어떤 협의가 있었으면 그거는 허가 사항이 아니고 그냥 설치를 하시고 우리가 아파트 짓고 나서 준공검사 받고 준공 허가 승인 받듯이 그런 거라고 얘기를 하던데 이게 만약에 틀리다면 답변을 명확하게 공식 그 정도로 문서로 간단한 주세요. 문제는 아니고요. 간단하진 않을 것 같습니다. 네, 간단한 문제는 아니고 복잡하지도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철도 기본계획에 역을 하나 추가하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근데 어렵지만 가능할 것 같습니다. 아, 당연히 가능하니까 저희도 네. 건의를 했겠죠. 네. 그 당시 그 과정에서 안 된 겁니다. 왜 안 그러니까 됐을까요? 그래서 지금 그 논의 과정 중에 국토부는 사업 부담 주체 문제하고 그다음에 사업비 부담을 그 3천억이 나왔는데 그걸 누가 부담하겠느냐. 네. 그다음에 거기 지제역하고 경기 남부 해창에 들어간 역 중에 선택하라 그런 얘기까지 국토부가 했어요. 제 말이 그거예요. 여기에 이 내용 보면요. 지제역은 지제역대로 용역이 들어갔고 경기남부 역사는 경기남부 역사대로 들어갔어요. 병행이 들어갔습니다. 여기 얘기하면 그리고 그 말들이 되게 무서운 말이에요. 이게 안 됐기 때문에 절로 갔다가 없어요. 도의회 속기록에 전화도 말씀드렸지만 도의회 속기록에도 이미 남부 역사는 확정된 사안이기 때문에 SRT에 일단 집중하고 추후에 우리가 이 부분을 논의하겠다라고 답변을 하셨었어요. 도의회 과에서요. 철도 운영 과에서. 그러니까 이런 워딩들이 굉장히 저는 무서운 말씀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굉장히 큰 혼선을 주시는 말씀이세요. 그러니까 자꾸 얘기가 지쳐서 그런데 아까 그 내용을 보시고 여기 확정된 거라고 말씀드리니까 제가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2008년도 과학교통 개선 대책에 명확히 결정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자, 이 문맥을 전체를 읽어보면요. 지금 확정시를 가지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이 전체를 읽어보면은 이게 지금 타당성 용역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다 선행이 안 된 상태에서 우리가 급하게 여기다가 지도 지정을 하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그 내용들은 나중에 확정됐을 때 그때 돈은 사업 주체가 다 내겠습니다라고 말씀을 하신 거고요. 문맥을 보면 하겠다는 말이에요. 문맥을 보시라고요. 근데 이 부분을 놓고 사람을 언어 혼란 전술이에요, 이거는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라고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과학교통 개선 대책에 확정된 곳이 된 거에 고속철도 신설역사 건립 확정 시 분담한다고 되어 있고 네, 확정 시 그래서 철도 기본계획을 변경하려고 경기도가 건의를 했고 네. 그 기본계획에 변경이 안 됐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원하는 건 이겁니다. 건의를 했던 내용들을 우리한테 공개해달라. 건의했는데 어떤 이유 때문에 안 됐으면 그거가 뭔지를 우리가 밝혀주셔야지 우리가 깨끗하게 승복할 거 아니겠습니까? 어디에도 그런 문서를 찾아본 게 없어요. 그런 내부 문서일 수도 있잖아요. 그럼 내부 문서를 갖다가 대회에다 공개해도 되겠는지를 자체적으로 검토를 하셔가지고 이거를 주민들에게 공감대를 갖다 형성을 시켜주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지 피해자가 안 나오죠. 경기도 최남단입니다. 유보지 8만 병 그러면 무슨 의미예요 그거? 누가 거기에 살아 들어와요? 어쨌든 그 설명을 더 드리면 네. 2008년도에는 그렇게 고시가 된 거고 그 당시에 그게 확정된 거라고 말씀드리니까 제가 부연 설명을 드린 거고요. 그 이후에 12년도에 다시 변경이 됐지 않습니까? 과학교통 개선 대책이 장기 계획으로 변경이 됐지 않습니까? 그러면 장기 계획이란 거는 죄송스럽습니다만 2008년도에 고시된 것보다 더 사실은 후퇴한 거죠. 거기서는 사업 시행 주체라든지 사업비라든지 언제 하겠다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장기 계획으로 추후에 검토하겠다는 내용만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 지금 확정시한 부분들에 대해서 그걸 함부로 삭제하거나 변경할 수 없는 것 자체가 저보다 더 잘 아시겠지만 대강위에 관련된 법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에 대해서 변경을 했을 때 그만한 근거가 있나요? 그 근거가 뭔지를 알려주시면 돼요. 결국 재원 조달 방안이 안 나와서 했다는 거 저는 판단했는데 돈 많이 벌었잖아요. 추정 4조래요. 전 저번에 2조라고 말씀드렸는데 어디 국회의원실에서 뭐 국정감사 때 냈던 자료에 의하면 추정 4조래요. 4조를 벌었다고요. 토지를 수용을 해가지고. 그 설치하는 그 역사가 어렵습니까? 그리고 철도 운영과 돈 내는 것도 아니잖아요. 왜 철도 운영과가 앞장서서 막았어요? 저희가 막아서는 게 저는 설명을 드린 거예요. 제가 왜 막습니까? 그거를? 아니 그러면 되게끔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은데 자꾸 안 된다는 식으로 말씀을 하시니까 저희가 오해를 하는 겁니다. 또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고덕이 지금 6년이 됐어요. 2019년부터 입주를 했는데 지금 택시도 없어, 진짜 사우나도 없어, 너무 불편한 거예요. 병원도 없고, 진짜 그나마 뭐 BRT 노선도 있다고 했는데 그것도 평택시가 진척도 안 돼. 살아보면 진짜 뭐 평택 구도심 소사구에서 진짜 대리운전을 부르면 4만 원이에요. 강남에서 불러도 4만 원이잖아요. 평택까지. 그러니까 너무너무 주민들이 불편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제 그런 걸 또 찾아보니 이렇게 불편하고 교통도 그렇고 모든 지금 6년이에요. 거의 6년, 만 6년이 지났거든요. 그러면 한번 그쪽에 이제 우리가 왜 이렇게 읍소를 하고 이제 자꾸 탄원을 하고 이러는 이유는 한번 살아보시면 너무너무 불편해요. 진짜 그 학원도 없어. 정말 다 사우나나 병원이나 다 구도심으로 가고 있어요. 저 도의원님도 진짜 많이 도와주시고 여기 시의원님도 도와주시지만 진짜 살아본 사람만 아는 불편함이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분들이 막 떠들어도 고덕에 살아봐봐 얼마나 불편한지. 근데 원주민들도 진짜 고덕에 분양을 뭐 외지인들도 많지만 원주민들도 힘을 갖고 거기를 분양을 받았단 말이에요. 너무너무 불편하니까 살다가 전세를 놓고 다시 구도심 쪽으로 나오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저희가 이런 부분에 저도 이분하고 같이 우리 위원장님하고 같이 힘을 합친 이유가 살아보니까 너무 불편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다른 대안도 있으니 한번 해보자. 그래서 이렇게 힘을 모아서 한번 해보자 했으니 그냥 오해하지 마시고 또 그리고 저번에 우리가 작년에 그때 충실히 말씀해 주신 거 저도 기억나거든요. 근데 저희도 오죽했으면 이런 의견도 내고 부탁도 드리고 또 도와달라고 흡수하겠습니까? 예. 네. 아니, 저도 죄송합니다. 네. 저희가 막겠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네, 알겠습니다. 절차상 설명을 하실 때 그러니까 오해될 부분들이 있으면 저희가 그거를 명확히 설명을 드리고자 하는 뜻이지 이 사업을 하면 안 된다고 주장하는 게 아니에요. 당연히 그럴 수. 합정시에서 장기 교육을 검토로 바뀐 건 왜 그랬습니까? 제가 아는 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08년도에 아까 그 단장님 말씀했듯이 처음에는 고속지구 대규모 개발을 하면서 거기에 이제 고속철도역을 유치하려고 처음에는 구상을 했어요. 구상을 했는데 LH나 시나 그때 그 용역도 추진했고 그다음에 그걸 통해서 경기도에 건의를 했고 경기도에서 국토부까지 건의가 된 상황이었던 거죠. 그런데 최종적으로는 그 사업비의 부담 문제가 생겨가지고 우리 LH도 사업비를 갖다 부담하기 어렵다 해서 그렇다면은 이 부분을 갖다 어떻게 끌고 가는 것이냐. 지제역의 SRT가 지금 설계되고 있으니 지제역으로 같이 병행해서 검토해보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제역이 더 유리하다 그렇게 판단해서 이제 지제역으로 간 거고요. 국토부도 마찬가지로 그때 공식적으로 요청하기 지제역을 할 거냐, 고속역을 할 거냐 이렇게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문서가 있나요? 문서 있죠. 있으시면 네, 그걸 네, 공개해 주셔도 돼요. 네. 네. 국토부에 문서가 있죠. 네. 있고. 그러면 그 둘 중에 선택을 해라. 왜 두 개를 한꺼번에 다 요구를 하느냐. 그다음에 그 재원 부담 어떻게 할 건지 그것도 명확히 대라. 그래도 그렇게 SRT가 훨씬 유리하니까 SRT 그 지역으로 선택을 하겠다. 네. 하고 그렇게 이제 그 건의를 해서 그게 SRT로 간 거고요. 네. 그래서 SRT로 가기 때문에 그 처음에 계획했던 그 고덕지구네 그것은 장기 계획으로 그럼 바꾸자. 처음에는 이제 그게 SRT로 여기 섰으니까 이게 큰 의미가 없다. 네. 하지만은 그게 뭐 있던 부분을 갖다 완전히 삭제하기는 좀 부담스러우니 그 당시에 네. 장기 계획으로 전환을 하겠다. 해가지고 이게 장기 계획으로 바뀐 겁니다. 네. 이 부분은 저는 이제 뭐 지금 말씀을 들으니까 어느 정도 이해가 됩니다. 근데 이제 제가 여기서 문제 제기를 하고 싶은 거는 12년 전에 사람이 살지 않았어요. 고덕에.
그리고 이제 그때 행정적인 그런 절차를 가지고 예, 그렇게 장기가 검토해보자라고 말했던 것도 이해가 됩니다. 왜냐면 12년도에 LH가 이거 고도 개발 못하겠다고 이제 두 손 두 발 다 들었던 걸로 저 기억하거든요. 그래서 도로도 많이 깎아주시고 뭐 이렇게 하셨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건 그때의 일이고 그때 재정적인 상황이 어려워서 했다는 것도 이해를 합니다. 지금 와서 저희 그때로부터 시간이 많이 지났죠. 지금에 와서 일단 돈을 벌었어요. 첫 번째로. 그 상황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지금도 재정적으로 LH는 항상 어렵습니다. 네. 예. 근데 아무튼 그 앞에 지제 서편도 다 땅을 산다고 하시니까 저희는 돈이 있으니까 사는 건 줄 알죠. 저희는 고도 입장에서는. 자, 어려울 수 있어요. 그건 내부 사정이고. 그때 당시에 SRT로 지금 선에 뭐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해라? 국토부에 그런 말이 있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올려주시면 되는데 이 부분이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토지를 갖다가 매입을 했잖아요. 수용을 했잖아요. 토지 수용해가지고 그 목적을 가지고 보상까지 끝냈잖아요. 그 다음에 이거 SRT로 선회했다라고 말하는 거는 좀 어폐가 있는 것 같고 이거는 분명히 법적으로 문제가 됩니다. 아니 그 부분은 이제 그 단장님도 이제 여러 차례 그 경기도나 LH한테 문서를 이렇게 요청한 거예요. 질의를 하신 부분이지 않습니까? 저희는 그게 그 철도 사업으로 토지 수용을 한 게 아니고 택지개발 사업으로 토지가 수용됐고요. 그 택지개발 지구 안에서 어떻게 여기는 뭐 공원을 할 건지 도로를 할 건지 철도를 할 건지 그렇게 이제 그 개발계획을 통해서 그게 도시의 사업이 이루어지는 거지 처음부터 애초에 철도 시설을 하기 위해서 토지 수용을 한 것은 아닙니다. 그 아까 말씀드렸던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다시 한 번 더 이 자료를 보여드리면은 이 자료에 이 부분에 요 부분이죠. 이 부분은 뭐 그렇게 뭐 문서상으로 뭐 법적으로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어도 이거는 누가 봐도 역사 자리고 역사를 인입을 굳이 신도시 내에다 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이거는 상식선에서 우리가 판단을 해야 돼요. 아니, 법리적으로 어느 정도 법적으로, 그런 예. 빠져나갈 수 있는 구멍을 줬다고 할지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말이 안 되는. 그건 명백하게. 네, 그때는 맞고 지금은 네, 틀리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때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이 SRT 부분이 건립 비용을 누가 냅니까? LH가 냅니까? SRT 여기 지제역에 그때 알기로는 이제 국비와 네. 12. 그러니까 LH가 안 내잖아요. LH 사업 시행 주체가 여 지제역 이거 설치할 때 돈 냅니까? 100원이라도 내나요? SRT요? 네. 그때는 안 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도 안 내잖아요. 지금요? 네. 지금 내일 주고. 그러니까 어찌됐건 지금 말씀하신 거는 고독에서 교통분담금을 걷었어요. 고독에다 써야 돼요. 근데 여기다 지제에다 쓴다는 거는 평택 시비와 국비로 그냥 손 한 대 코 풀겠다는 거예요. 아니 도대체 LH가 그 돈을 그럼 걷어가지고 왜 지제역에 쓴다는 겁니다. 여기 고독은 아니잖아요. 고덕의 그 교통이 수요가 예측이 되기 때문에 지제역이나 서정역이나 환승센터 쪽에 뭐 무슨 주차장을 설치하고 이런 도로를 정비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LH가 써야 되겠죠. 역사 설치에 대해서는 지금 한 푼도 안 내시는 거 아닙니까? 왜 그래놓고 이거를 갖다가 방어 논리를 삼으시냐고요. 이거는 지금이라도 바로 잡아야 돼요. 저는 그 주장을 드립니다. 네. 그 사업비 관련돼서는요, 제가 잠깐 말씀드리면은 광역에 이제 수립이 되면 저기 뭐 1번 노선, 2번 노선 뭐 접속 시설하면 금액이 정해져 있잖아요. 근데 아까 이제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철도 시설에 대한 거는 금액 이런 게 없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뭐 그거를 뭐 걷어들였다고 뭐 정확히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거에 대해서 저희가 뭐를 받았다고 해야 되나? 근데 그런 거는 없는 상황이거든요. 이런 저기 처음부터 그 금액이 정해져 있지 않았기 때문에 예, 그 부분만 북한에서 보면 그것도 예. 한번 네. 이거 제가 보여드리기 전에 혹시 이 자료 한번 읽어보셨나요? 2008년도에 제출한 거 읽어보셨나요? LH 측에서 읽어보고 나오셨나요? 워딩 하나하나가 정말 저는 신중하게 생각하고 말씀하셨으면 좋겠는데 지금 제가 분명히 발표할 때 설명을 드렸는데 여기 다음에 보여드릴게요. 철도시설에 2에서 3% 정도를 그 룸을 정해놨어요. 광역교통개선 대책 그 부담 비용에서 어떤 뭐 면적의 용적률에 따라 가지고 곱하기 뭘 해가지고 기준이 있더라고요. 그 기준에 의해서 철도시설, 접속시설, 도로시설 이런 식으로 몇 프로씩 할당해 놓은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실제적으로는 아시다시피 거기 금액이 아무것도 표시가 안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안 돼 있는데 당연히 그래서 이 문맥을 다 읽어보라고 하시는 게 이때 여기서 무슨 말씀을 하셨냐면 지금도 타당성 용역을 할 때 얼마가 지금 건립했을 때 설치 비용이 들어갈 것인지를 그 용역 안에 넣었다고 하셨잖아요. 당시에도 그 용역 결과가 이 지구 지정하기 다음에 나오니 그때 가서 확정해서 여기다가 넣겠다. 그래서 크게
뭐 이렇게 어느 정도 범위를 갖다 정해놓고 그래서 기관 간에 협의하겠다라고 해놓으신 거예요. 그걸 처음부터 없는 계획이라서 안 할 계획이라서 거기다 놓은 게 아니라 그런 그 법의 기준에 의해서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들인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또 이게 지금 많은 사람들이 혼선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 지금 몇 달 동안 똑같은 내용 가지고 지금 논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간에 이거라도 좀 읽어보시고 좀 신중하게 답변을 해주세요. 여기서 이 기관의 어떤 방어 논리를 하기 위해서 이 기관 내에서는 뭐 좋은 평가를 받으실지 모르겠지만 경기도도 마찬가지고 토지주택공사도 마찬가지고 결국 소비자는 저입니다. 주민들한테 평가를 잘 받으셔야 되는 것 같아 생각해요. 제발 부탁드립니다. 이거는 그때 당시 분명 경기도에서 하겠다라고 그렇게 많은 보도자료를 냈고 이런 저 행정적인 것들을 했었습니다. 이래놓고 안 한다는 식으로 말씀 자꾸 하시면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지지역 했다 국토부에서 그 자료 주세요. 이것들이 행정적으로 뭐가 잘못됐다는 걸 분명히 명명백백하게 밝히고 이거에 대해서 아니 신도시 죄송한 얘기지만 여기 광교에 맞춰 왔어요. 광교 신도시랑 여기 지금 우리 고덕 신도시랑 동시에 시작한 2기 신도시입니다. 아 진짜 경기도 분들도 좀 그 책임감을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다음에는 고덕에서 좀 해. 고덕에서 그거 해창리 앞에서 좀 하자고요. 교통이 다 불편해서 지금 사람들이 상가에 있는 사람들이 다 떠나고 있어요. 힘들어서요. 정말 떠나고 있고요. 저희가 오죽하면 기부스를 한 자체로도 왔고요. 그리고 팔도 아프지만 이렇게까지도 왔어요. 저희가 얼마나 간절하면 이걸 왔겠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좋은 결과가 있어야 되잖아요. 저희도. 근데 이렇게 서로가 이렇게 비관적으로만 말씀하시고 안 된다고 그러시고 이쪽 핑계 저쪽 핑계 이거는 저는 정말 아니라고 합니다. 그리고 저희 진짜로 여기서 저 진짜로 기부스 이렇게 찾거든요. 근데 이 상황에서도 맞설 경우 얼마나 간절하겠습니까? 좀 들어주시고 좀 어떤 방향으로 시민들이 이렇게 정말 고덕은 너무너무 힘들어해요. 진짜 상가 하나하나에 있는 사람들 정말 10,000원 벌었으면 100,000원 벌었으면 이런 사람들 많아요. 정말로요. 그거 좀 도와주셨으면 좋겠어요. 진짜로요. 부탁드립니다. 네, 제가 이제 그 의견들을 우리 집행부 또 LH 우리 신상용 단장님 하시는 말씀 들어보니까 예를 들면 지난번에 이제 그 광역교통정책과에서 LH의 그 교통 건의했던 이런 사항들이 있으시다고 그랬잖아요. 건의했던 사항이 있으시다고 했잖아요. 어떤 거 말씀하세요? 아까 말씀하셨던 게 그 광역교통정책과에서 어쨌든 국토부의 그 광역교통 개선 대책을 네, 대책을 건의하신 사항이 있다고 했잖아요. 사업 시행자로부터 받아서 수립해서 국토부에 승인을 받습니다. 그 자료가 있으시면 그 자료 그게 이거예요. 그게 아까 제가 보여줬던 이 자료예요. 그걸 모르시고 계셨던 거 아니에요? 이 자료가 네. 광역교통 개선 대책을 수립한 내용입니다. 네. 경기도에서. 근데 어쨌든 지금 저 자료를 다시 한번 보시고 저 자료를 보셔보고 지금 말씀하셨는데 그거에 전 이걸 다 읽어봤어요. 답변을 잘 못하시는 것 같아요. 자세히 지금. 이제 저거는 이제 광역교통 개선 대책 수립을 위한 용역한 결과거든요. 그래서 제가 두껍습니다. 근데 실제 국토부에서 승인 받는 거는 각 이제 분야별로 도로, 뭐 대중교통, 철도 뭐 이렇게 해서 그 최종 고시되는 거는 딱 이렇게 이런 식의 그러니까 그 고시된 내용을 정리한 여기 보면 여기 가결. 저 자료인가요? 그렇죠. 네. 국토부에서 2008년도에도 저 자료가 있고 여기에 이 첨부 파일로 아까 보여드렸던 2012년도 그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어쨌든 자료를 잘 보시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네. 집행부에서도 LH에서도 좀 누가 소통과 그러냐? 접촉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고 지금 여기 지금 보면 5가지 질문을 주셨는데 제가 한 가지 가지고 지금 시간이 사실은 많지 않거든요, 회장님. 네. 그러면은 이거는 좀 더 그 LH에서도 정확한 답변을 주시고 우리 집행부에서도 원하시는 답변을 어떤 걸 정확하게 어떤 답변을 원하시는 건지를 일단 기술 영역 평가 결과가 우선은 좀 실시간 메모를 사이에 하셔서, 네. 있는데 LH가 동의해 주시면 저희가 두 볼 수 번째 그건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예. 그러니까 그 두 번째 질문에 대한 답변은 우리 그 LH에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차피 이거 좀 1번에 대한 저희가 요청사항은 저희가 없더라도 네. 기관 간에 이렇게 만나서 이 부분들에 대해서
합의를 해달라. 네네, 그 부분 네, 우리 그렇게 하시면 될것 경기도와 우리 LH는 네. 그 협의하셔서 네. 그 답변을 좀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번에 대한 답변을 우리 LH에서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시스트라사에 지금 그 단장님이 확인해 보니까 있다 그러니까 네. 저희도 최대한대로 이거 2번 말씀하신 저희 이거 2번. 이 이거 공문 2번이요. 어떤 그 지금 요구사항이 요구사항에 대한 아니 이거. 대표님 요구사항을 저한테 여기서 주신 부분이 있잖아요. 네, 그럼 이걸로 통일하시죠. 네, 이 이걸로 하셔야 될것 부분은 같아요. 사실 똑같은 거예요. 누가 책임지냐 네네. 이 부분이고. 근데 이 요 부분은 자료를 말씀하시죠. 주셨으니까 요 네. 자료를 보면서 하나하나 짚어가야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왜냐면 두 번째 답변에 대한 건 우리 LH에서 그 프랑스 시스트라에 대한 이 용역 자료가 예. 신강용 대표님께서는 자료가 있다고 얘기하시는데 확인해가지고 네, 있으면 어쨌든 최대한 지금 이런 의구심을 털어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우리 LH에서 이거를 뭐 보유하고 있지 않다, 뭐 이렇게 답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대표님께서는 뭐가 있지 않느냐, 왜 공개적으로 다 이거를 답변을 주시지 않고 굉장히 뭐 감추고 있는 듯한 이런 전혀 느낌을 의미가 받게끔 없고요. 했으니까 예. 일단은 그거에 대한 답변을 우리 대책위에 말씀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건. 이 철도에 관련된 거는 연구 보도로 저는 알고 있어요. 아니 저는 그렇지 않고요. 네, LH에서는 없다고 하니까 시스트라에서 사실 없습니다. 자료가 있다고 하니까 사실이고요. 근데 이제 LH에서 시스트레에 있다 그러니까 요번에 오케이. 확인해가지고 그러면 없으면 원래는 그 경기도도 원래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 절대 아니에요? 없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일단 먼저 네. 문제 제기하고 싶은 거는 이 두 기관 다 지금 이 도시개발 사업을 지금 대하는 지금 태도가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태도란 말씀드려 죄송한지 모르겠지만 네, 그런 이게 끝나지가 않은 네, 상황인데 처음에 받은 게 있나요? 처음에 받아서 이제 네. 그 교통정책과에서 네. 받아가지고 이제 했죠. 근데 왜 없냐면은 사유가 최초에 광역교통이 8년도에 결정됐잖아요. 네. 그 다음에 12년도에 확정이 됐습니다. 또 변경하고 12년도에 확정이 됐잖아요. 그래서 그 부동적 기준이 출도가 확정됐기 때문에 전자로 8년 네. 처음 결정되기 전자로기 때문에 그 변경이 됐잖아요. 2012년도에.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영구적으로 보존할 의무가 네, 없습니다. 일단은 대표님 이거는 시스트라에 있다고 하니까 LH에서 승인만 해주면 자료를 다시 받을 수 있다고 하는 거잖아요. 네. 그거는 그렇게 진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리고 이제 3번에 보면은 기관 간 책임 전가에 대한 이런 확인을 조금 하시고 싶은 부분인 것 같은데 그 경기도와 LH는 국가철도망 계획에 반영되지 않아서 추진이 불가하다라고 주장해 왔다. 거기에 이제 질의 3-1번에는 국토부 철도정책과 확인 결과 역사 신설은 라인 사업이 아닌 점, 또 사업으로 국가철도망 계획 반영 대상이 아니다라고 얘기했고 귀기간이 허위 사유, 뭐 마흔 계획 미반영을 들어서 주민을 기만한 이유가 있다고 얘기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어디서 답변을 해야 될까요, 대표님? 이 부분은 제가 아까 발표 때도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그리고 그 철도는 과장님과 대화해서 네. 이게 선사업이 아니라 점사업이다라는 네. 부분에 공감대를 형성을 했습니다.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냥 앞으로는 질문을 답변을 분명하게 해주시다 하고 하면 될 것 이 같고요. 부분은 뭐 네. 기만이라고 말씀드려서 좀 죄송하지만은 이 지금 3-2번이 여기에서는 분명히 될 것 같은데 결론적으로는 돈만 있으면 되는 건데 왜 비용 분담을 회피하고 있느냐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을 뭐 우선적으로 LH나 경기도의 입장을 저희는 들어봐야겠죠. 네, 여기 두 기관 먼저 그러면 LH 입장을 좀 들어보고 이게 3-2번에 대한 답변을 조금 들어보기로 할게요. 네. 이제 최초 저 10년도에도 마찬가지로 회창이 그쪽이 선정이 안 된 것은 LH의 재무 여건상 부담이 어렵다고 했던 부분이고요. 그 이후에 다시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한 그런 내용들은 없었고 그 의견이 계속 유지되고요. 현재도 지금도 LH는 항상 국가적인 사업을 하기 위해서 제가 이거 말씀드려서 죄송한데요. 재무적으로 어렵습니다. 대통령께서 그 LH 그 업무 보고 받을 때 화면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LH가 전세자금 그걸 부채로 잡아가지고 100조를 빼도 된다 그랬어요. 업무 보고 때. 그리고 자산 재평가를 안 했다. 20년 전에 산 땅값을 그대로 받고 있다. 근데 지금 자산 재평가하면 분명히 그때보다는 땅값이 올라가서 부채 비율이 분명히 떨어질 거예요. 근데 왜 그렇게 선입적으로 말씀하시는지 이해가 안 돼요. 이건 대통령 업무 보고 때 나온 내용입니다. 제가 거짓말하는 게 아니고. 그
그리고 고덕에 대해서만 보면 거기서는 흑자가 맞잖아요. 그렇죠? 전반적인 뭐 재정 상태가 뭐 적자다 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고덕 전반적인 걸로 보면 저희가 충분히 이제 검토를 해보니 흑자가 맞는데 우리가 예를 들어서 주차장이나 아까 말씀하신 광교나 동탄 쪽을 가보시면 녹지나 이런 부분이 뭐 많이 되게 이렇게 뭐 수변공원이나 또는 뭐 호수나 이런 부분이 좀 더 체계적이고 또 상가가 그 광교나 동탄보다 고덕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지금 상가 주택이 필지가 제가 알기로는 훨씬 많다고 전 들었거든요. 몇 세대인지는 몰라요. 그럼 그 필지 분할 수용으로 인해서 환지 방식으로 해서 그렇게 한 부분에 대한 또 흑자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왜 전반적인 우리나라 뭐 그런 LH의 사업에 대한 적자만 계속 말씀하시고 고덕에 대한 그런 부분의 흑자에 대한 거는 여기에 풀어주셔야죠. 저희가 이제 어차피 이제 저희는 공공기관이고 또 이제 명확하고 공식적인 법조항이나 협의 결과에 따라서 사업비가 집행되고 또 사업이 진행돼야 되는 거고요. 지금 현재 그 남부 역사는 전혀 그렇게 명확하지도 않고 근거가 불확실한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사업비 분담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고덕지구에서 이제 아직 사업이 지금 진행 중인데 사업 준공 후에 관련법에 따라 가지고 개발 이익 같은 부분은 저희가 개발 이익 부담금으로 인해 가지고 부담금으로 그 납부를 하게 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익에 대해서는 충분히 법적인 내용을 그건 주민들한테 옵니까? 네? 주민들한테 분양받은 지자체나 이런 데 개발 부담금을 갖다 저희가 납부합니다. 그럼 저희 개개인 주민들한테 이렇게 불편하게 그렇게 3단계가 이제 뭐 5,000세대인가? 올해 진다고 뭐 분양한다고 하거든요. 그러면 그 이익금이 나면 LH에서 우리 고덕 신도시에서 이익금이 난 거를 우리 주민들한테 주는지 저는 궁금합니다. 그거. 주민들한테 개별적으로 저희가 드리진 않고 그렇잖아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고덕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사용할 건지 그 부분이 그러니까 이게 다 끝난 다음에 준다는 거잖아요. 네, 사업 준공. 3단계 다 개발된 다음에서야 준다는 거잖아요. 그럼 이게 그래야지 이게 사업이 수익이 얼마 되는지 나이가 몇 살인데. 그러니까 LH 입장도 분명히 들었습니다. 또 기존적으로 쭉 고소했다는 재정 분담이 어렵다라는 입장이라는 것도 분명히 제가 들었고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제 뭐 의원님이 뭐 국회 차원에서 뭐 한다든지 뭐 하면 될 것 같은데 그러면 또 이거를 저희는 경기도에다가 물을 수밖에 없는 게 12년도에 이런 주장을 고소하셨을 때 경기도에서 뭐라고 보도자료를 안 내면 그럼 정부에서 부담해야 된다. 왜? 고덕 신도시는 미분기 이전으로 해서 보상으로 받은 신도시예요. 그래서 당시에 뭐 제가 잘 모르겠지만 18조 가까운 돈들을 갖다가 전 정부에서 투자를 했는데 여기는 정부 차원에서 이거 분명히 검토가 돼야 된다. 그럼 그거를 누군가가 주장을 해야 되는데 그게 어디입니까? 경기도에서 요구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면은 LH의 입장 고수하세요. 이 입장을 갖다가 국토부에 가서 말씀하시고 여기 경기도에다가 그거를 분명하게 하세요. 입장을 분명히 밝히시면 그럼 경기도 차원에서는 뭐 다시 더 국토위로 가시든지 아니면 뭐 청와대로 가시든지 아니면 기획재정실을 찾아가시든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뻗어나가야 되는 거 아닌가요? 왜 우리끼리 제살 깎아먹고요? 그건 아니잖아요. 좋은 도시 만들려면은 방법을 만들어야죠. 민자유치를 하시라든지 아니면 LH가 자신 없으면은 그냥 저기 뭐 중흥건설이든지 뭐 저기 브레인시티 하는 아니면 저기 송도 같은데 그런 데다가 넘겨요. 그렇게 하실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제가 그 한마디 덧붙이면 보통의 택지 개발하면 상가가 보통 3%에서 5% 지정되는 걸 알고 있는데 고덕은 제가 들은 바로는 20%인가 30%가 상가로 지정이 돼 있어요. 그거는 뭐냐? 상가는 일반 택지보다 비싸거든요. 그러면 LH는 그렇게 비싸게 팔아서 수익을 챙겨놓고 지금 와서는 나몰라란다 이거야. 제가 일례로 말씀을 드리면 해창리 갔다가 차도 안 잡히고 택시가 안 와요. 그리고 버스도 없고 그리고 결국은 걸어가다가 뭐 송전선이 나와 있는데 그 어렵게 가긴 했는데 기사들한테 물어보면은 택시 주차장이 없기 때문에 그 자기네들 잠깐 쉬려고 화장실 갔다 오면 딱지 띄고 사진 찍어서 그다음에 담배 한 대 피우려고 이렇게 있으면 뒤에서 빵빵거리고 한겨울에 그 눈 오는 눈보라 치는데 한 20분 30분 기다리면 누구를 엉망이겠습니까? 시민들이 설계한 사람들 욕할 거 아닙니까?
그 설계를 우리가 한 건 아니잖아요. 시민들이 한 건 아니고 뭐 그것도 여러분들이 한 것도 아니고 여러분들 전임자 그것도 뭐 10년, 20년 전에 하신 건데 제가 이제 지금 와가지고 이제 책임 소재가 있고 하는 분들한테는 죄송한 얘기지만 택시 개발하는 거는 우리 저기 한태우 과장님이나 이대정 팀장님은 잘 아실 거예요. 여러 도시들 뭐 해당 사항들이 있으니까 고동만큼 상업 지역이 많이 된 데가 있으면 얘기를 해보시라고. 상권 그거 저 아시겠지만 3% 5% 되면 상가들 다 입주가 다 끝났을 거예요. 근데 20에서 30% 정도 되는 건 상권 분석가들 얘기야. 고덕의 상가 다 차려면 솔직한 얘기라서 20년에서 30년 걸린 거예요. 그러면 그동안에 비싸게 아시겠지만 10평에 200만 원이에요 월세가. 하루에 뭐 5만 원 10만 원 파는데도 수두룩하고. 그 다음에 건물 사는 사람들 저기 해가지고 저 대수공 못 깎아서 경매로 다 넘어가고. 이게 그런 절박한 게 우리 팀장님이나 과장님한테는 뭐 없을 수도 행정적으로 그렇지만 결과적으로는 LH가 그렇게 사업한다고 했을 때 상가 비율을 인정해 준 거는 경기도가 됐든 어디가 됐든 1억 단지가 있었을 거 아닙니까? LH가 자기들 마음대로 상가 부지를 20% 30% 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리고 한번 현장 가보시면 상가 주택이 500개가 있는데 거의 다 비분양이에요. 요번에 근간에 상가주택이 10억 2천에 낙찰이 됐어요. 이거 건축비만 11억, 12억이 드는데 10억 2천이 낙찰을 받았다는 거는 경매가 소유자가 얼마나 자기가 이자를 못 내거나 힘들었으면 그렇게 됐을까. 그리고 사람들도 인기가 그만큼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진짜 이렇게 되면 깜짝 놀랐어요, 저도. 그러니까 LH가 좀 더 전향적으로 생각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책임 앞에 같은 안 양국 되고. 역사 이제 하면서 이렇게 조금 저희가 이제 우회적인 딴 얘기를 하는 이유가 그만큼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니 이런 것도 좀 신경 써 주셔서 좀 도와주셨으면. 네, 저희들이 충분히 고덕 주민들의 의견들 또 애로사항들은 이기영 의원님하고 저를 통해서 또 지역에서 다시 말씀 나누기로 하시고요. 네. 지금 본질적인 이런 간담회 의견이 지금 어쨌든 3-2번에 대한 질의에 대한 답변을 우리 LH에서 듣고 우리 집행부에서 들었는데 대표님 요거는 어떻게? 아니 저는 전반적으로 그냥 답변 다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답변 주시는 걸로 하고 오늘 구두로 설명드릴 수 있는 건 그냥 구두로 안 되는 거는 서면으로다가 될 것 같고요. 답변을 좀 주시면 이 3번에 대한 내용은 결론적으로 이겁니다. 그동안에 LH나 경기도 입장에서는 이 국토부의 국가철도망 계획에 반영되지 않아서 추진이 불가능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건 결국은 책임 떠넘기밖에 안 된다. 이제는 그러지 마셔라. 경기도와 LH가 분명하게 이 부분을 이제 좀 책임감을 가지고 논의를 하셔가지고 이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이제 로드맵을 분명히 주민들한테 수립할 시기가 왔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게 넘어가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러면은 우리 과장님 평택시에서도 오셨잖아요. 지금 충분히 의견을 다 들으셨잖아요. 그럼 우리 평택시 입장은 어떤 건지 한번 들어보고 싶거든요. 저희들은 이제 워낙 이게 오래된 일이고 주민들의 수건이고 진짜 원만한 해결을 원하고 있다. 그리고 이제 지금 계속 이제 아마도 이제 이게 워낙 사업비도 크고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각자의 입장들이 있고 시간도 많이 오래 지나고 해서 자꾸 각자의 입장을 주장하다 보니까 자꾸 얘기가 과거로 돌아가서 우리는 지금 미래를 향하고 있는데 미래의 목표를 가지고 있는데 자꾸 과거로 돌아가서 과거의 얘기들이 자꾸 오가면서 해결이 안 되고 아까 계속 말씀하신 거지만 여기에 그때 있었던 분들은 한 분도 없는데 자꾸 과거 일을 가지고 얘기하다 보니까 자꾸 조금 약간 좀 이 사안이 해결 방법에서 자꾸 매몰되고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조금 이제 뭐 다 기관마다 입장은 있지만 이제 좀 현재에 집중해서 우리 현재 지금 이것 때문에 타당성을 다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결국엔 이거는 미래 좀 우리가 원하는 미래를 좀 더 다가가기 위해서 지금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좀 더 집중을 해서 그리고 그 타당성 요역에 대해서 우리 주민들도 우리 단장님도 원하는 내용이 또 있어요. 그리고 또 역할들이 또 LH도 역할들이 있고 노력을 수행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이런 부분에 조금 집중을 해서
지금 용역하고 있는 것들이 우리 단장님이나 주민들이 투명하게 용역 결과를 받아들일 수 있도록 좀 과정을 좀 더 그런 과정을 좀 더 저는 조금 이제 이게 이미 용역이 진행되고 있는데 왜 우리 평택시에서 이 용역을 진행하지 않았을까라는 좀 생각이 들거든요. 이거는 의원님 죄송하지만 이거는 사업 그 타당성 결국에는 이제 광역교통에 들어가 있는 내용이잖아요. 이거를 다시 재점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당연히 시행자가 해야 될 근데 이제 일이고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은 우리 신상윤 단장님 대책위에서는 그 LH에서 나오는 이 결과값이 납득을 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이 되느냐가 또 관건이죠. 그게 문제인데 예를 들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 용역 중간 보고회에서 주민의 의견 수렴이라든가 이걸 담을 수 있게끔 해달라는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게 가능하신지 LH에서 답변을 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도 주민들 의견 최대한으로 반영하도록 하겠고요. 일단 결과 이전에는 무조건 그 주민들 이렇게 모셔놓고 이렇게 그 보고회를 한번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중간에 또 의견들이 있으시면은 서면으로라도 이렇게 주시면은 그걸 또 연구진한테 전달을 해가지고 그 검토까지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저희가 원하는 정확한 건 뭐냐면요. 어쨌든 학술 용역이고 타당성 용역 이 내용인데 지금 아까 과장님께서 국토부의 우리 기본 철도 계획에 수립되기 위한 어떤 과정들이 필요할 것이고 추후에 되더라도 요구 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경기도와 LH가 분명하게 설치 비용에 대해서 협의를 분명하게 하시고 이거에 대해서 정말 할 수 없는 과정이다 공개적으로 밝혀주셔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문제 제기를 할 수 있는 여유를 빨리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타당성 용역을 만약에 이미 들어갔으니까 타당성 용역 가지고는 이후에 말씀하신 것처럼 미래적으로 우리가 해야 되는데 우리 의견들을 지금 연구가 끝나기 전에 만나는 건 의미가 없다고 생각해요. 지금 내일이라도 만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자료들이나 우리의 구전들을 분명하게 전달을 드리고 인식들을 공유를 해드리고 기울어진 운동장이 아니라 이 용역비도 돈이잖아요. 그 세금이고 그 용역비를 가지고 우리가 설치할 수 있는 방안들 우리가 만약에 지금 LH가 어렵다 그러면 경기도를 통해서 정부에다 요청을 하는 방안이라든지 그런 아니면 외부 민간 사업자랑 어떻게 지원 조달을 어떻게 해가지고 해내는 방법이라든지 그런 건설적인 내용들을 차라리 그 학술 용역에다 담아서 우리가 모두가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게끔 그래야지만 나중에 주민들도 반발이 안 일어날 거 생각하거든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건 정말 합당하게 잘 우리가 준비가 됐다. 그리고 상위 부서에서 봤을 때도 이거에 대해서 인정해 줄 수밖에 없겠구나라고 해야 되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가야 되지 않을까. 너무 소극적으로 하면 저거 또 설치 안 하려고 이미 작정하고 저런 용역을 줬구나 라고 의심이 생기잖아요. 그런 것들이 없어지게끔 정말로 이렇게 협의체를 만들든지 해서 이렇게 투명하게 해주셨으면 좋겠다. 타당성 용역에 대해서는 그렇게 두 가지를 전 병행해서 말씀드립니다. 팀장님 가능하시겠어요? 일단 타당성 영역의 성격이 결국에는 객관화돼야 되는 거거든요. 지금 설치하고자 하는 입장이 또 들어가가지고 그게 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 할 수도 없는 거고. 예를 들면. 그래서 분명히 의견은 저희가 충분히 반영을 하겠습니다. 주신 의견들을. 그러면 봐봐요. 지금 이 말씀하신 게 저희 입장에서는 이 기관에 신뢰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단장님께서 이제 어느 정도까지 그 내용을 갖다 주실지는 아직 저희가 아직 상의를 해봐야 되겠지만 어느 정도 수준까지는 모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이렇게 저희하고 같이 상의하면서 어느 정도까지인지 한번 협의를 한번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정리해드리면 지금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 그러니까 자료를 주시든 아니면 계속 만나시든 해가지고서는 충분한 의견을 좀 주세요. 그러시면은 그 용역 중간 보고회에도 그 의견을 지금 전달해서 말씀하신 의견 자체가 이 용역 결과에 어떤 영향을 끼치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용역 그러니까 저희가 어떤 영향을 끼친다는 게 이미 벽을 치신 거예요. 그걸 어떻게 우리가 신뢰를 합니까? 아니요, 금방 말씀 중에 이제 어떻게 되도록 하는 그 부분을 갖다가 의견을 갖다 전달하겠다라고 말씀하셔가지고 제가 그래요. 지금 타당성 용역의 제목 자체가 고도국제화 계획지구 광역교통 개선 대책에 따른 철도시설 타당성 검토예요. 이 워딩도 저희 불안합니다. 이미 광역교통 개선 대책에 확정된 사안이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용역 자체가 저는 사실은 불필요하다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지금이라도 이거 취소하려면 해야 됩니다.
이거 자체가 불필요해요. 근데 정말 우리가 이곳에 정말 역사를 설치를 하기 위해서라도 어떤 제반 사업이 필요하다고 하면 우리도 100번 양보해서 그냥 그런 취지로 우리가 같이 모아서 재원조달 방안을 같이 강구해보자라는 식의 이 타당성 검토를 만약에 거친다고 하면은 이거는 누가 와서 뭐라고 할 수가 없는 정말 아름다운 모습이 아니겠는가. 이거 100번 양보를 저희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거 자체가 저희는 필요가 원래는 없고요. 기관들끼리 모여가지고 이 부분에 대한 그냥 회의를 해서 결정을 탑다운으로 내리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경기도 지사님을 만나게 해달라고 말씀드리는 거고 토지주택공사 사장님을 만나게 해달라는 거예요. 저희가 이게 중간에서 멈춰져 있는 것 같다고요. 의원님 잠깐 말씀드립니다. 오해하지 말고 들어주십시오. 저번에도 제가 똑같이 말씀을 드렸는데 그 원인자 부담 사업이라는 거는 제가 먼저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 발표했을 때부터 말씀을 드렸고요. 원인자 부담 사업의 행정 절차를 또 말씀드렸습니다. 원인자 부담 사업으로 분명히 가능합니다. 그러면 누가 부담하느냐를 제쳐놓고 원인자 부담 사업 절차는 어떻게 되느냐? 이건 국토부, 이건 나라 거잖아요. KTX는요. 네. 그러면 원인자가 타당성을 검토해서 그 결과를 국토부에 제출합니다. 우리가 타당성을 검토했더니 타당성이 나와. 이 사업을 할 수 있을 것 같아. 이거 받아줘. 그러면 국토부는 그걸 검증을 합니다. 그래서 경제성이 나와야 됩니다. 원인자 부담 사업 자체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원인자가 타당성 검토 용역을 한 결과를 가지고 검증을 해서 경제성이 나오는 걸 확인됐을 때 사업이 추진 가능하고 그거의 전제는 원인자가 사업비를 부담하는 조건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제가 몇 번째 계속 말씀드렸고 그래서 타당성 검토라는 거 꼭 필요하다. 근데 그때 이제 단장님이 이건 예전에 용역을 이미 하지 않았느냐 그 말씀을 하셨고 그래서 다시 말씀드렸죠. 그거는 워낙 옛날 결과이기 때문에 그걸 지금 국토부에 갖다 줘도 그건 검토가 불가능합니다. 지금 현 시점에 그 사이에 많은 택지개발도 이미 많이 돼서 입주도 하셨잖아요. 그 교통도 많이 달라졌잖아요. 그러면 지금의 현 상황에 맞춰서 용역을 해서 그 타당성이 나오는지 확인해봐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게 필수는 아니라고 하는데요. 어디서 필수는 아니라고 하는데 어디서 들으셨어요? 국토부에 세 군데 두서 다 그렇게 얘기하던 거예요. 그래서 이걸 저는 그럼 이거를 한번 그러면 공식 서면을 주세요. 방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한 것들을 차라리 저한테 공식 서면을 주시면은 그걸 놓고 우리가 이게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를 따져보면 될 것 같고요. 이게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결국은 뭐냐면 지금까지도 이 역사는 유효한 거잖아요. 대광희의 법에 의하면 유효한 내용이에요. 저희 입장에는 왜 유효한 거를 왜 건드리냐 이겁니다. 안 건드리고도 설치할 수 있는 방법이 재원조달 방안만 분명하게 있으면 저 끝에 뭐 울산이건 뭐 저기 창원이건 저 전라도 무안이건 BC값 아예 안 나와도 다 설치 가능하더라고요. 다 모든 건 다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것도 말씀드릴게요. BC가 안 나오는데 과연 어떻게 사업을 하느냐? 뭐 그런 예비 타당성 조사를 통과해서 사업을 하잖아요. 예비 타당성 조사는 BC값만 갖고 하는 거 아닙니다. BC값이 나온 전제에 종합평가, 정책평가를 해서 그 정책평가 값이 0.5를 넘어야 돼요. 잠시만요. 그 과거의 대광희의 자료가 지금 유효하잖아요. 심의가 가결이 됐죠. 그 이후에 그럼 한 번도 거치게 돼 있습니까? 그런 법이 있나요? 유효하지 않습니다. 아니, 내가 얘기해. 여기 유효하지 않은 거예요. 잠깐만요. 지금 단장님. 잠시만요. 지금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장기 검토로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지금 장기 계획으로 검토한 그 12년도에 대한 이견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다 드렸고요. 12년도에서 LH가 사업비가 우리가 부담이 안 되니 못하겠다라고 말씀하셔가지고 그때 사업비뿐만 아니라 타당성도 조사를 그러니까 왜 저는 이게 뭐 문제예요. 의원님도 전 잘 들어주셨으면 좋겠는 게 왜 경기도는 지금 안 하려고 합니까 이게? 아니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자꾸 하려고 하는 자세가 아니시죠? 단장님, 아니, 서로가 미루지 마시고요. 미루는 게 아니라 저희는 본인들 가족이 산다고 생각하시고 본인들 친구나 형제들이 산다고 생각하시고 이거를 해결점을 만들어주세요. 제가 되는 걸 안 된다고 말씀드린 게 아니고요. 되게 하기 위해서 필요한 행정절차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근데 단장님은 광역교통개선특위 반대했으니까 더 이상의 행정절차 필요 없이 추진만 하면 된다고 말씀하시는데 그게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그럼 틀린 건가요? 그런 규정이 있나요? 지금 타당성 용역을 꼭 해야지만 된다는 규정이 있나요? 그러니까 대강이 법을 잘 읽어봤거든요. 그러면 없던데. 철도건설법에 원인자 부담 사업으로 여기 원인자 부담 사업. 원인자 부담 사업에 거기에 경제성이 확보되어야 된다고 돼 있어요. 예. 그러면 국토부에 물어보시죠. 원인자 부담 어떻게 하게 돼 있는지. 결론이 안 될 것 같아요.
아니 원인자 부담 사업이라는 게 여기에 사업 시행 주체가 돈을 벌어가니까 예? 아 그러니까 원인자가 택지 개발 사업을 해서 교통 수요가 예상이 되니까 그러니까 제가 자꾸 말씀드려요. 네. 원인자가 부담하는 게 첫 번째 조건이고요. 그 다음 조건, 두 번째 조건이 경제성이 확보돼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왜 원인자 부담 사업에 대해서 저희 여러 가지로 아니 원인자 부담이 안 되더라도 설치가 된 예가 있지 않습니까? 아니 원인이 아니고 사업성 BC 값이 안 나오더라도 거기가 된 곳이 있잖아요. 그러면 저 평창 올림픽 거기는 평창을 어떻게 KTX 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하루에 몇 대 다니지도 그 사람 몇 명 이용하지 않았어요. 말씀드리잖아요. 여기는 아니 일반 제 신도시 얘기 아니에요. 조금만 들어주세요. 네. 경제성 검토라는 건 탄성 평가라는 거는 BC 값만 갖고 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그 강원도나 저 지방으로 가는 KTX가 어떻게 가느냐 거기 당연히 사람도 안 사는데 경제성이 없는데 네. 거기 지금도 도로 철도가 네. BC 값이 1이 안 되는데도 사업들이 네. 많이 됩니다. 네. 그럼 그 사업들은 어떻게 하냐 국가 예산을 들기 때문에 네. 예비 탄소 조사라는 거를 예. 거쳐서 합니다. 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기사에서. 네. 그럼 예비 탄소 조사 통과를 어떻게 하느냐? 네. BC 값이 1이 넘어야 하는 것이 기본 조건인데 1이 넘지 않더라도 BC 값이 1이 넘지 않더라도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종합 평가라는 걸 합니다. 네. AHP 평가라는 네. 걸 합니다. 그거는 0.5를 넘어야 돼요. 근데 네. 거기에는 정책성 평가라는 것이 다양한 평가 기준이 들어갑니다. 네. 그러면 지방 같은 경우는 수도권에 비해서 낙후되어 있으니까 낙후 지역에서 특별히 점수를 더 줍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지방으로 가면 1을 넘을 수가 없죠 경제성. 네. 수도권도 안 나옵니다. 네. 경기도도 안 나옵니다. 네. 근데 그러다 보니까 그 예비 탄소 조사 절차에 의해서 네. 통과가 돼야 가능한 네. 겁니다. 네. 그러니까 통과되지 않고 BC 값이 안 나오는데 어떻게 했느냐? 예비 탄소 조사 절차를 통과한 겁니다. 네. 통과 안 되면 못 하는 거고. 네. 근데 지금 원인자 부담 사업은 국토부에서 그렇게 내부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BC 값이 1을 넘지 않으면 못 한다. 네. 국토부가 승인해 잠시만요. 요 부분에 잠깐 집중 힌트에서 말씀드릴게요. 여기 지금 현재 고덕이 그냥 신도시가 아니고 국제 신도시입니다. 그 이유는 미군 기지가 이전을 했어요. 미군 기지 이전 때문에 거기에 그 안에 택지 개발을 할 때도 미국 사람들이 와서 살 수 있도록 그래서 외국 대학이니 외국 교육기관이니 그런 외국 타운이니 이런 것들을 갖다가 조감도에 넣어놓은 게 경기도예요. 거기 국제 신도시에 인천공항까지 가는 그 선로를 갖다 홍보한 것도 경기도예요. 그게 당시에 그걸 하겠다라는 계획을 수립을 해가지고 경기도가 하신 거지 않습니까? 말씀하신 부분처럼 유효하는 예비 타당성 이게 0.5가 이상 나와야 된다. 뭐 이런저런 가타부타의 논리들이 정말 필수적인 건지를 한번 저는 답변을 주셨으면 좋겠고 필수입니까? 필수라고 하면은 이 과정들을 그러면은 지금부터라도 빠르게 행정적으로 풀어나갈 수 있는 그런 우리는 얼마든지 10년이고 20년 기다릴 수 있어요. 그럼 그 절차들을 빨리 해주세요. 그러면 좋아요. 그러면 토지공사하고 LH 간에 사전에 이런 내용들이 먼저 사전에 협의가 잘 됐었어야죠. 서로가 서로를 모른다라고 했는데 우리가 어떻게 신뢰를 합니까 이거를. 그래서 제가 이런 부분들은 하고 싶은 말이 뭐냐면 이게 된다라는 전제 조건 하에 우리가 같이 움직이는 영역이면 우리가 수용하겠다. 그렇게 아니라면 이건 문제가 있다라고 문제 제기를 하는 겁니다. 죄송한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요. 일단은 왜 과거에 경기도하고 LH가 거기에 철도가 여기 들어가겠다고 계획을 했음에도 자꾸 그걸 나중에 계획이 이렇게 바뀌어갖고 주민들의 피해를 주느냐 그 부분 저 잘못했다고 생각합니다. 네.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때 담당자는 아니지만요. 네. 그리고 제가 근데 자꾸 말씀드리는 거는 이 사업을 막겠다는 것도 아니고 자꾸 그 단장님께서 행정 절차에 잘못된 부분으로 이해하시고 말씀하시니까 바로 잡아드리는 겁니다. 왜 사타가 필요하느냐? 왜 BC 값이 나와야 되냐? 내가 생각엔 그거 없이도 가능한데 광역교통 개선 대책에 반영됐으니까 추진할 수 있는 거 아니냐? 돈만 부담하면 할 수 있지 않냐? 자꾸 말씀을 하시는데 저번에도 그래서 제가 자꾸 말씀을 드렸잖아요. 원인자 부담 절차는 그게 아닙니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전 경기도지사 김문수 씨하고 대화를 했었어요. 그리고 지금 LH 사장이었던 이한준 씨하고도 통화를 했었습니다. 이거 미국 대사관까지 움직였대요. 미군기 이전이기다 보니까 소파 규정에 한해서 이런 기간 시설을 깔아주는 것도 우리가 국가 차원에서 분명하게 미군에게 기여하는 것이다. 그런 뭐 SMA라고 하더라고요. 그런 식으로라도 논리를 풀어갔어요. 제가 볼 때는요. 무조건적으로 거기 하나에 매몰돼 있을 필요는 없다고 보거든요. 그럼 그게 정말 그 필수적인 내용이라 하면은 서면으로 답변을 주시고 이것에 공개적으로 답변을 해주시면은 저희가 인정을 하고 어찌 됐건 간에 경기도나 LH나 원활하게 대화하셔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아직도 그럼 조감도 없이 저희가 지금
고독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종합운동장 어디 갔으며 병원은 어디 갔고 그런 앵커 시설들 다 어디 갔어요? 외국 대학교는 어디 갔습니까? 국제학교도 원래 LH가 아니라 경기도에서 돈 내야 되는 거예요. 500억 예산이 수립돼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철도 운영 과장이니까 철도 분야에 대해서 말씀드릴 수밖에 없고요. 만약에 철도법, 철도 건설법이 아니라 다른 법에 의해서 추진 가능하다면 그거 찾아서 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더 수월한 방법이 있다면 얼마든지 찾아하십시오. 근데 저는 그건 모르겠고요. 철도라는 것은, 철도 역사를 신설하는 것은 그 절차에 의한 거고, 여기 자료에도 단장님께서 국토부에 확인해서 원인자 부담 사고로 가능하다고 여기 써놓으셨잖아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절차를 제가 말씀드린 것 뿐입니다. 근데 과장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정책에 따라서 또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여지는 있는 거네요. 그건 어떤 걸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시는데 이제 지방 같은 경우는 예. 이시값이나 뭐 예비 타당성 조사 이런 거를 하면서도 안 되더라도 정책에 의해서 또 이게 변환이 될 수 있다고 그 희망을 그 얘기 들으니까 저는 엄청 희망이. 근데 이제 그게 그래서 착각인가요? 경기도가 그게 제일 억울한 겁니다. 왜냐하면 저 지방 같은 경우는 말씀드린 대로 예비 타당성 조사 제도 안에 낙후 지역을 보완해 줄 수 있는 장치들이 있어서 점수를 얹어줘서 거기는 통과해서 사람이 안 사는데도 철도하고 도로 갑니다. 근데 지금 경기도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 수원, 성남이면 모르겠습니다. 근데 평택, 화성 같은 경우는 굉장히 낙후된 지방의 시골과도 비슷한 지역들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수도권으로 묶여서 수도권은 그런 혜택을 못 봅니다. 그래서 저희가 경기도가 매번 이제 국토부나 정부를 향해서 건의하는 게 경기도가 수도권이라고 해서 똑같이 적용받을 필요는 없다. 좀 낙후된 지역, 경기도에서도 외곽 지역은 지방과 같은 그런 보완된 조치를 통해서 예파를 통과할 수 있도록 좀 제도를 개선하려고 건의를 하고 있는데요. 현재까지는 그런 이제 적용받고 있지 못해서 예파 통과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희망이 좀 보이는데. 제가 볼 때는 여기까지 마무리하면 될 것 같고요. 의원님 가셔야 되니까 죄송합니다. 하나만 얘기할게요. 지금 국제학교 설치 관련해서도요, 말씀하신 것처럼 뭔가 이런저런 법적인 제한이 있어서 국회의원을 통해 가지고 법을 바꿔서 조성원가 이하로 이제 기부를 받고 뭐 이런 과정을 통해서 거기 설치를 겨우 하나 했어요. 근데 철도 같은 경우는 더 쉽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철도 운영 과장님께서 제안되시면 그 국장님한테 좀 토스를 하시고 다른 정말 그 정무적인 판단과 정책적인 판단을 하실 수 있는 분이 권위 있는 답변을 해서 저희 주시면은 저희가 또 그 다음번에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부탁드립니다. 제가 오늘 장시간에 걸쳐서 우리 이제 집행부의 의견과 또 우리 LH의 입장, 또 우리 신상용 우리 대책위의 단장님, 또 주민들 함께 해주셨는데요. 오늘 이렇게 논의된 내용들이 사실은 어떤 단순한 의견 청취를 떠나서 이걸 꼭 해결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적극적인 검토와 실행으로 이어졌으면 좋겠고, 적극적인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늘 이제 그 집행부의 입장과 우리 민원인의 입장을 중간에서 뭐 이렇게 청취하고 뭔가를 해결해야 되는 이런 입장들이 있잖아요. 우리 정치하는 사람들은. 그랬을 때 늘 요구 드리고 싶은 게 적극적인 행정을 해야 된다. 예를 들면 저는 뭐 어쨌든 0에서 100이 있으면 0에다 맞추지 말고 99도 있고 80도 있고 50도 있어요. 그렇게 맞춰서 가야지 0에다 맞춰놓고서는 안 된다라는 이런 의견을 제시하시면 민원인 입장이라든가 아니면 저희들 입장에서도 굉장히 불편함이 있어요. 솔직히. 그러니까 우리 집행부에서 그 지금까지 애절하게 말씀하시는 우리 대책위 분들, 상가 회장님들 여러 말씀을 드렸듯이 그런 부분들은 조금 의견 주셨던 부분, 저희가 이제 평택시에서도 오셨잖아요. 그 충분히 의견들을 들으셨으니까 같이 협조해서 이걸 해결해 나갈 수 있는 방안을 좀 찾아주시고, 우리 경기도에서는 철도 정책 과장님 또 팀장님 함께 해주셨는데 장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적극적으로 뭔가 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아주셨으면 좋겠고, 제가 이제 2월달에 5만 원을 통해서 또 이 부분에 대해서 발언을 할 거예요. 그리고 우리 LH 입장에서도 아까 중간 보고 용역 중간 보고회 했을 때 우리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담을 수 있는 입장을 좀 열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 단장님하고. 네, 좀 소통을 자주 하다 보면은 이렇게까지 문제가 안 생기거든요. 근데 소통을 안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되는 거니까 자주 뭐 저희들 통하지 않더라도 두 분께서 이렇게 자주 통화하시고 소통하시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어쨌든 귀한 시간 내어주셔서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그 마지막으로 우리 이기영 의원님 한 말씀 하시고 마무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저도 뭐 1차 때 간담회 똑같은 이 말씀들을 많이 하시고 중요한 거는 뭐 다 말씀하셨지만 주민들이 거기에 이 520만 평 그 대단히 어떻게 보면 한 15만 명이 이제 이 도시개발이 이루어져가지고 너무 장기적으로 3단계에 걸쳐서 하다 보니까 이제 사업 시행자든 아니면 거기에 관련돼서 일부 지원을 해서 GH든 경기도든 평택 뭐 도시공사든 이 관련된 이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나름대로 잘 하려고 노력을 했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렇지만 지금 너무 많은 시기가 지났고 그리고 광역대책이라는 거는 어떻게 됐든 철도망도 있고 도로망도 있고 여러 가지 고민을 해서 사람이 하는 일이다 보니까 실수할 수도 있고 그런데 건설적으로 앞으로 나갔을 때 우리 주민분들이 어떻게 거기에 대한 시너지 효과가 나가지고 그 주변에 입주했던 분들이나 지식센터를 비롯해서 그쪽에 상가 워낙 계획이 다른 타 개발 지구보다는 조금 좀 안 좋게 개발이 되지 않았나라는 게 이 모든 주민들이 느끼는 상황이기 때문에 관련된 뭐 여기 나와 계신 뭐 과장님들 계시고 팀장님 계시지만 그거를 뭐 또 감성적으로 대응을 하다 보면 기분이 서로 나쁠 수도 있지만 좀 이성적으로 대응을 해서 뭐 나름대로 더 미래 청사진을 잘 그리기 위해서 오늘 자리가 또 만들어진 거니까요. 뭐 각자 위치에서 좀 그 역할을 좀 해주시기를 다시 한번 저 개인적인 뭐 주민들의 대표 또 지역구 의원으로서 부탁을 드리고 오늘 또 서현욱 의원님께서 이런 자리를 마련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우리 과장님, 팀장님들 고생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하셨고요. 네, 이게 지금 고덕 신도시에서만이 뭐 제한되는 부분은 아니라고 보고 있어요. 우리 경기도에서 이제 앞으로 도시 개발을 할 때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또 검토해 주시고 앞으로의 이런 향후에 또 광역 교통 계획이라든가 도시 계획을 세울 때 이런 정책적인 부분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이거를 거울 삼아서 또 이렇게 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감사드리고요. 어쨌든 장시간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 이것으로 간담회를 먼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